자, 보시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진짜 10년 전하고 구조적으로 아주 똑같은 패턴이에요. 연일 신문을 보시면 뉴스에 제목은 똑같은데 날짜만 바꾸면 10년 전 것인지 5년 전 것인지 지금의 것인지 모를 정도로 진짜 닮아져 있어요. 10년 전에는 5천만 원도 사실 큰 돈이었지만 그때 투자를 하신 분들 10년이 흐른 지금에는 5천만 원 가지고 절대 투자할 수 없을 것 같잖아요. 더군다나 우량 지역에. 근데 그런 시기가 정말 공교롭게도 똑같이 왔어요. 저희가 깜짝 놀랄 정도인데 만약에 우리가 재벌집 막내 아들 마냥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싹쓸이 하죠. 구정현대부터 잠원동까지 싹쓸이 했죠. 네, 우리 그렇죠. 애청자님들 네. 손잡고 아마 강남 투어 다녔을 저희가 거예요. 이제 요거도 물려가야죠. 많더라도. 우량 지역에 압구정이나 반포나 이런 데는 돈이 5천만 원 갖고는 10년 전에도 못 샀어요. 그래서 거기는 못 해. 근데 똑같은 방배동에 우리가 5천 1억 갖고 사줬을 때랑 똑같은 지역이 있어요. 왜냐면 방배동 이미 착공 직전인 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못 사잖아요. 그거는 이제 5천만 원 주고 샀던 게 이제 20억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못 있어도. 그러니까 안 되고 거기와 유사한 거를 해주려고 지금 이제 세미나를 하는 거거든요. 아주 귀를 쫑긋하고 기울이시면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애청자님들 중에 거의 10년 전에 저희 손잡고 그때 당시 오셨을 때는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얼마 있으세요? 그러면 얼마 있어요? 그러면 손잡고 그냥 무조건 갔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방배 13, 14가 조합설립 인가 직전이었어요. 네. 조합설립 인가 되면은 10년 보유 5년 거주 1가구 1주택자 매물만 사고 팔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너무 귀하고 조합설립 인가 전에 사드려야 되는데 저희는 아는데 애청자님들은 잘 모르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팟캐스트 다 들으시고 이미 저희한테 이제 신뢰를 갖고 오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저희 손잡고 가서 계약을 하시고 큰 수익을 올리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참석을 하셨는데요. 그분들의 이제 자제분들이 10년이 흐르다 보니까 자제분들이 이제 20살이 넘었어요. 네. 그럼 이제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고민을 또 하셔서 그 자제분들까지 저희가 지금 소액 투자로 10년 전과 똑같은 그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들에 세팅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조유별님. 네네. 우리 조유별님은 광배 13구역을 먼저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우리 조유별님께서 직접 오셨고 남편분은 남자분들은 아무래도 좀 부동산에 부정적인 그렇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매도인이 계약을 하셨는데 계약금 5천만 원을 내셨는데 매도인 분이 조유별님의 남편분한테 직접 전화를 하신 거예요. 내가 배액상을 해줄 테니까 그냥 이거 좀 취소해주면 안 되냐. 이래서 그 남편분이 아 이거구나. 그래서 취소 안 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빨리 가서 그 옆에 또 하나 더 사라. 이렇게 하셔서 무려 우리 조유별님은 13, 14구역의 조합원이십니다. 네. 왜냐면 이제 그때가 첫 번째 테마가 시장은 반복된다인데 이 시장이 반복되는 거는 저희가 투자 활동을 2015년에 했든 아니면 2025년에 했든 아니면 2000년도 초반에 했든 그 시장이 똑같거든요. 항상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수요는 많고 공급은 없고 그리고 이주 수요가 나오고 일련의 모든 조건들이 갖춰지면서 물건이 계속 오르고 오르면 또 그 시장을 또 누르느라고 정부의 또 규제는 또 강화되고 그런 시장 안에서도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와 또 반대로 시장의 흐름을 읽으시는 애청자님들이 계세요. 저희가 2015년도부터 팟캐스트를 시작하면서 2016년도에 방배동 13, 14구역, 5구역은 그 당시에 좀 진도가 많이 나갔었거든요. 13, 14구역이 그동안에 10년을 지지부진하게 끌고 오다가 그때 이제 막 다시 추진을 막 하는 그런 찰나였는데 심지어 추진하던 추진위원장님들도 하다가 지쳐가지고 저기 통영에 가고 관리소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화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뭐 하십니까? 추진위원장이 빨리 오세요 해갖고 그때만 이제 구청으로 막 들어가고 그랬던 이제 정말 지금하고 똑같은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뭔가 포텐이 딱 터지기 전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팟캐스트를 하면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데 정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누구는 분양을 받고 또 누구는 오피스텔을 사고 뭐 누구는 뭐 아파트를 사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를 그 당시에는 정보가 불균형했잖아요. 다들 모르셨거든요. 네. 경험치로만 누가 뭘 샀대더라 누구는 했대더라 누구는 뭐 이랬더니 좋대더라 나쁘대더라 이것만 들으셨지 정말 뭐가 투자의 정석이다 이런 것들이 책자도 별로 안 나왔었을 때거든요. 그때 이제 다들 방송을 들으시고 밤새도록 정주행을 하시고 오신 애청자님들은 이미 오실 때부터 뭔가 마인드가 장착이 딱 돼갖고 오세요. 내가 오늘 여기를 13구역을 해야 되겠다 14구역을 해야겠다 방배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딱 오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들어오시자마자 막 임박해 있어요. 막 그냥 일주일 뒤에 뭐 조합설립인가
해야 되고 막 진짜 그날 도장 찍으면서 그날 막 잔금을 치러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얼마 있으세요? 그러면 1억 2천, 1억 3천, 그럼 가시죠. 해갖고 손잡고 막 가거든요. 네. 뭔지 몰라. 설명할 네.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되게 조그맣게 쓰셔. 그러니까 네. 여기 성함 쓰세요. 그럼 이름을 되게 조그맣게 쓰시고 막 눈빛이 막 흔들리셨는데 그리고 나서 매도자들이 계약금 내드리겠다. 아니면은 뭐 이제 계약서 쓰러 왔다가도 우산 두고 나가고 막 이런 네.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비로소 막 확신들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지금 시장 상황이 그때와 똑같은 시장 상황이 네. 지금도 이제 똑같이 지금부터 시작이거든요. 조유별님 아직 안 끝났어요. 네네네. 조유별님 조금 더 하시죠. 네네. 네, 우리 조유별님은 심지어 13, 14구역을 하시고 아기가 초등학생이었죠. 2명이 있는데 아기들 학군을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반포에 레미안 아이파크 분양권을 투자를 해드렸거든요. 그때 당시에 분양가가 17억이었어요. 그게 피가 붙어서 나온 게 정말 지금 들어보시면 꿈의 숫자죠, 꿈의 숫자죠. 지금. 꿈의 지금 숫자. 40억이 넘었는데 17억이면 50억이 넘었구나. 네. 그래서 엄청난 자산가가 되셨는데 사실상 투자 금액은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적었죠. 대출 활용하셨으니까 네. 10억 정도 네. 투자를 하셔서 끄덕끄덕 하셨어요. 네, 끄덕끄덕. 100억을 만드신 그런 네. 신화 같은 존재이시거든요. 저희가 생각할 때 그때 당시에 똑같은 기회를 드렸어요. 13, 14구역 할 때도 5천 1억도 있었어요. 그때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기회를 잡으시고 어떤 분들은 아니 이 썩은 빌라를 사서 뭐하냐 재건축이 되냐? 이거 언제 돼?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회를 몰라보시고 위기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맞아요. 정말 똑같은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의 이 갭차는 거의 영원히 줄일 수 없는 갭차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10년 만에 다시 그때 시장이 도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세미나를 열고 애청자님들께 이거는 기회다, 위기가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위기가 아니고 시장과 내 생각은 다르거든요. 다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뇌를 좀 리셋을 해드리기 위해서 세미나를 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든지 경험을 해보면 알잖아요. 하셨던 분들은 지금 10년 전하고 똑같은 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회가 뭔가 온다 하면 당연히 해요.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2015년도, 16년도에도 2015년까지가 지금하고 똑같은 뉴스로 도배를 할 때였어요. 네, 전세 맞아요. 대란 막 이렇게. 그럴 때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서브프라임 지나서 얼마 안 됐고 재건축 이런 걸 처음 해보기 때문에 다들 무서워할 때예요. 짱구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이제 반지하를 사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조승별님이 계시는데 네. 반지하를 사셨는데 어머니께서 난리 아니 나셨어요. 누가 빌라를 사냐? 빌라를 그것도 집도 아니고 사왔다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반지하에 썩은 빌라를 사는 게 어디냐? 아니 재건축 된다고 해서 샀습니다 하면 그 재건축이 언제 될지 알고 그걸 그렇게 샀느냐고 당장 해양해오라고 막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냥 이게 뭐 그냥 안 했다고 하고 잘 버티셨죠? 그냥 이제 네. 내버려 둔 거야. 근데 2년 만에 5억이 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날 뻔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 팔았냐? 안 팔았다. 그러니까는 또 더 다른 걸 하라고 이제 그렇게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이 또 그때와 똑같은데 왜냐면 우리가 2015년에 반포가 한 484세대 정도가 이주하고 서초도 그만큼 이주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방배동은 빌라가 18평짜리 실평수 18평짜리 방 3칸 화장실 2개가 2억 5천짜리였어요. 전세가. 근데 얘네가 이주하면서 어차피 같은 서초구잖아요. 그런데 오래된 아파트니까 전세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3, 4억 이렇게 있으니까 갈 데가 없어요. 학군 때문에 어딜 못 가니까 2억 5천 하던 빌라 전세가 4억 3천까지 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매매가가 3억 2천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전세가 4억 3천 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 매매도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세가 계속 오르면 매매도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랑 지금이 비슷한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시장이 그냥 막연하게 과거처럼 똑같이 오를 것이다 이게 아니고 지금 모든 데이터가 집값 상승을 말해주고 있는데 정부만 그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완화책을 써야지 전세난부터 시작해서 곧 이주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주 수요를 지금 올해만 해도 1만 가구예요.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있고 전세 매물이 급감하는 이유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서울 전역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실거주 의무를 했잖아요. 그러면 매물이 안 나와요. 다 나는 입주만 해야 돼. 그럼 매물이 안 나와. 그러면 나는 이제 이주를 또 해야 돼? 그럼 어디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서울 전역의 동서남부 저희가 2000세대, 3000세대 이런 아파트들의 전세 물량을 보면 진짜 빵인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빵처럼 찍어낼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공급이 어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빵처럼 찍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주 수요가 나오고 있고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에 집은 지금 민간 공급이 안 되고 있고 전세 세입자는 어디론가 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지금 매년 적정 공급량이 46,000 가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진짜 10분의 1토막이 났어요. 지금 4,000 가구밖에 없어요, 올해. 그런데 내년, 내후년은 더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공급 부족, 2016년 기사도 그렇고 2020년 기사도 보고 그걸 한번 보시면 똑같아요. 공급 부족, 전세난, 집값 계속 상승 이런 기사들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문재인 때보다 지금이 더 공급이 심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모든 그래프가 지금 집값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 정부만 지금 전세난에 대해서 정부에서 한마디도 언급한 거 기사 못 보셨을 거예요.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강남 집값 때려잡으려고 지금 전세난까지 벌어지면서 오히려 전세 난민들이 새로운 수요자로 또 등극을 하셨거든요. 기존에 한 9억, 10억대 아파트들이 거의 15억대로 키 맞추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15억 이하 6억 대출이 나오잖아요. 그 시장만 열려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저가, 중저가 아파트들이 이제 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20억짜리, 30억짜리 어차피 대출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매입할 수는 없잖아요. 과거 10년 전처럼 똑같이 아파트가 될 빌라나 다세대 이런 것들을 매입을 해서 10년 후를 우리가 지금 대비하자. 이게 오늘 세미나의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장이 반복된다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으로부터 지금 이제 딱 6년 전이 2020년도도 사실 불장이었거든요. 2021년도에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최고점을 찍잖아요. 네. 그때도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거의 이제 포모, 영끌, 뭐 이생망 이런 거 이제 다 신조어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안 사면 이제 정말 내 인생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서도 문재인 때도 이제 6.17 대책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바로 이제 6월 달에 6월 17일 대책 때요. 바로 대출 규제부터 들어갑니다. 근데 대출 규제가 왜 이렇게 대출 갖다 난리야 저 난리를 치나 하는데 사실상 수요자한테는 대출을 규제하면 그것만큼 수요를 억제시키는 효과가 그것만큼 큰 게 없어요. 다들 이제 레버리지를 이용을 해서 내 집 마련들을 하시는데 내가 가고 싶은 집은 사실상 9억인데 대출은 거기에서 처음에 60% 하다 이제 40%로 꺾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가 또 리미트가 9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들어보면 또 리미트 9억은 또 숫자 같지도 않잖아요. 지금은 이제 15억 이상 집들만 웬만하면 내가 가고 싶은 지역들에 다 있다 보니까 15억 이하만 또 6억인데 그러면 내 자금이 또 9억 있어야 되잖아요. 5년 동안 9억 못 벌었거든요. 왜냐면 전세보증금 4, 5억 갖고 계신 분들이 2025년도에 정말 안 쓰고 해도 그 사이에 4, 5억을 못 벌다 보니까 이거 내가 대출을 6억이라도 받아서라도 그래도 좀 한강벨트 쪽 메인인데 2호선, 4호선, 7호선, 9호선 요쪽 라인에는 좀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그거 절대 지금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25년도에 불 붙은 지역들이 바로 한강벨트에 마포부터 불이 붙었었고요. 성동부터 해가지고 약간 이 트라이앵글 안에 있는 용산부터 해서 강남부터 해서 뭐 여의도 이쪽 삼각벨트 그 바깥쪽에 있는 바운더리 그 안에부터 이제 벌써 불이 딱 붙다 보니까 여기 정부에서도 보니 심각한 거예요. 공급할 때는 아예 없어요. 정부는 정책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민간 공급자들까지 계속해서 이제 다주택자들 거의 이제 표적이다시피 했었잖아요. 문재인 때부터 다주택자들은 거의 다 본인들 매물을 많이 정리를 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종부세를 1,000만 원 내다 3,000만 원 내는 그리고 3,000만 원 내다 1억을 내는 그런 기염을 토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보고 이게 문재인이 장기 집권은 하진 않겠지만 국힘이 가든 민주당이 오든 누가 가든 정부의 기조가 이제는 세금에서 좀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세금을 확보를 하려고 하겠다 이걸 느꼈기 때문에 강남에 계신 분들은 그때부터 본인 물건들 많이 정리하셨거든요. 이번에는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단 유예 그거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시장에 매물이 그렇게 많이 출현하지는 않아요. 미리 문재인 때 정리하신 분들이 있고 그때부터 갖고 있는 이 알짜배기 물건들은 이거를 내가 계속 갖고 갈까 아니면 자녀를 언제 줄까 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살려고 갖고 계신 분들이 내가 원하는 물건에 원하는 지역의 물건들을 그렇게 썩히 100% 마음에 들게 이제 매입을 못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도 사실은 2020년도랑 똑같이 거의 지금 이제 불안에 죽는 거의 표현이 그래요. 지금 막 이제 거의 포모가 지금 되기 이제 일보 직전인데 지금은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까도 이제 우리 장군님 말씀하셨다시피 부모님들 자산도 자산이지만 자녀들 지금 20대든 30대든 40대든 이 자녀들이 주거 사다리를 이용할 수 있는 대출도 끊겼어요. 본인들 신용대출도 금액이 이제 뚝 떨어졌어요 하다 보니까 부모들의 현금 찬스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현금 찬스가 바로 2020년도부터 조금씩 늘어난 게 거의 지금 이제 굉장히 최고점을 찍고 있다시피 한데 그 모습이 우리가 또 5년 전으로 잠깐 보면 2020년도지만요. 그게 2015년도에도 그랬어요.
그랬어요. 네. 2015년도에도 똑같은 그 현상이었고 그 현상이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1년도에도 그랬어요. 2020년도 여기 교재에도 있지만 19년도 만에 전세 지수 뭐 최대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2001년도에도 190을 넘게 찍었었거든요. 네. 근데 2001년도 하면 우리가 1998년도 IMF 이후에 뭐가 그렇게 얼마나 부동산이 난리가 났어 하지만 사실상 위기 때 돈 제일 많이 풀어요. IMF 때 돈 많이 풀었어요. 물론 이게 외자 쓰신 분들은 좀 사업이 많이 망가지신 분들도 있는데 국내에서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많이 풀었고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도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더 떨어질 때 기다리시다가 2013년, 14년, 15년 때 그때서부터 또 불붙기 시작한 거거든요. 2015년도부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거의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해버렸잖아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요. 다 아실 거예요. M2 뭐 4,400조부터 시작했고 작년 8월 기준으로 4,400조인데 2026년 지금 2월 기준으로요 4,618조예요. 매달 5, 60조가 유동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시중에 돈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규제는 정말로 서민들을 무릎을 꿇히는 규제이지 돈 있는 사람들이 이런 규제와 무관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또 어떤 대관령 TV 방송이에요. 소액으로 큰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 돈 갖고 여러 군데 갈 것 같았으면 사실 우리가 뭐 부동산 방송도 볼 일도 없고 책자를 볼 일도 없잖아요. 틈새 시장을 찾기 위해서 다들 이제 노력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세미나도 5천만 원으로 1억으로 지금 1억 5천으로 2억으로 우량 지역에 들어갈 만한 지역들이 아직 남아있다. 그리고 이 시장은 2035년도까지 너무 풍부하게 성장을 할 거다. 요거 하나는 정말 오늘 뇌리에 딱 새기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흐름을 보면은 2001년도 그렇고 15년도 그렇고 지금 또 2026년이잖아요. 10년 단위로 계속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민주당이 집권할 때마다 오르는 상황이고 오히려 국민의힘이나 이렇게 한나라당 이럴 때는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이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내려가기만 해도 안 되는 거고 이러니까 사이클이 있는데 민주당이 집권하면 오르고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이러는 건 아니에요. 공교롭게도 상황이 그래요. 구조적으로 이제 패턴이 꼭 닮았다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IMF 지나고 나서 노무현 정부 때 아파트 지어진 지가 30-40년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다 묶어놓은 거야. 재건축이든 재개발로. 묶어놨으니까 공급은 없었잖아요. 공급은 없었는데 그래서 막 올라가려고 할 때쯤이 그때가 2006년 4분기 때였단 말이에요. 그때 더 올라가려고 했는데 서브프라임 터진 거잖아요. 서브프라임이 터졌을 때는 외환위기가 오면은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대신 공급이 없는데 수요도 없어. 그러면은 올라갈 일이 없어요. 그러다가 문재인 때 이제 공급은 없다가 얘가 드디어 다 완성이 돼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완성이 돼서 관리처 분위기가 끝나서 이주를 하는 거잖아요. 이주를 하는데 공급은 없는데 이주를 하니까 이주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실수요자니까. 처음에 실수요자일 때도 그동안 계속 떨어졌으니까 어때요? 절대 매매로 바로 돌아서진 않아요. 뭘로 돌아서냐? 전세. 전세로 이제 하니까 전세가 폭등하니까 거의 매매가하고 같으니까 이제 강남 그렇지 않지만 경기권 이런 데는 매매가 전세보다 더 쌀 때가 있어요. 안양 같은 데가 그랬었거든요. 광명이라고 과천에서 이주하면서 딱 그래봐야 두 달 정도야. 이 와중에도 압구정이나 반포도 쌀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여튼 그거는 이제 딱 두 달이니까 몰라 일반인들은. 근데 그게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 이주를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오를 수밖에 없어서 6년 동안 올랐고 2021년 지나고 나서 21년 9월부터 이주가 딱 끝났고 그때부터 이제 이주했던 게 다 집을 지어서 공급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25년 됐잖아요. 근데 또 여전히 입주는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또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공급은 없어요. 왜냐면 서울은 땅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급은 끝났는데 이주만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당장 이 공급을 늘릴 수는 없으니까 뭐를 해? 수요를 억제하는 거예요. 공급이 없다고 해서 수요가 없으면 안 뛴다고 했잖아요. 수요를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금융을 억제하는 거야. 그래서 대출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공급은 없는 거 맞는데 이주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전세가 작년에 비해서 서울은 45.1%가 감소했어요. 그런데 저번 달에 비해서는 또 13.2%가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50% 이상이 전세가 감소했는데 그러니까 물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3천 세대에 하나도 안 나온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다음 달에 5월 달에는 서울에 296 밖에 공급 물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전세가 계속 폭등을 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전세가 폭등을 하다 보면 매매가 올라가야 되는데 수요가 아주 실수요가 없으면은 못 올라가는데 올해 2주만 얼마예요? 1만 가구 정도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는 거예요. 이 전세가 없어요. 네. 지금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불과 역전세 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전세가 오늘 또 손님이 전세를 봤는데 우리 박 실장님이 이제 했는데 옛날에는 역전세 날 때는 어때요? 세입자가 왕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 다 해준다고 그래. 있는 냉장고도 빼달라고 하면 빼줘야 돼. 그랬는데 요번에는 오늘 오신 분이 냉장고를 엄청 또 큰 걸 가지고 계신가 봐. 붙박이가 돼 있단 말이에요. 소름 같은 경우는 그거를 없애달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필요 없지. 이제 지금은 줄 서 주인 있어요. 임대인이 답이에요. 줄 서 있기 네. 때문에 필요 없다고 해요. 심지어 네, 애기 있는 임차인들은 그 집 망가진다고 그래서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애기 있는 사람 안 되고 나한테 국세 완납 증명서, 그렇죠. 지방세 완납 증명서 이런 요즘은 떼우라고 막 그래요. 뛰잖아요. 그러면은 나 그런 사람하고 계약 안 하겠습니다. 이런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수요가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지금 전환되면서 서울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서울을 살려고 했는데 못 사니까 전세 수요가 그렇죠. 수도권으로 옮겨가면서 지금 광명이 18억을 찍었더라고요. 동탄은 17억. 다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었는데 지방이 오르잖아요. 수도권이 오르면 지방은 지금 떨어지고 있고 수도권이 올랐는데 강남에서 보기에 우리가 그럼 저평가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강남이 또 오르거든요. 그 패턴이 지금 또 반복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급 부족에다가 전세난에다 이주에다 토거제 때문에 실거주만 해야 되는 이런 미강 공급까지 다 차단시켜 놓는 이 상황에서는 앞으로는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당연한 그 결과가 지금 이미 예정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그 네. 임차인들이 이제 가비였던 목이 쉬네, 목이 쉬어. 아니 왜냐면요 2022년도 너무 고금리 기가 때부터요 고금리 때부터 임차인들한테 돈을 4년 동안 세상에. 내줬잖아요. 네. 다주택자분들이 돌아서면 또 돈을 내줘야 돼 돌아서면 네. 또 돈을 내줘야 돼 그러니까 돈을 안 내주기 위해서 왜 IMF 때 그 얘기 있잖아요. 집주인이 제일 꼭대기 사는데 발소리를 안 내 신발을 벗고 걸어 올라갈 정도로 근데 그 4년 동안이 고금리다 보니까는 임차인들도 본인 전세대출 받은 이자를 못 내니까 전세금을 낮춰서 가느라고 나간다고 돈을 빼달라 그러면 집이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고생을 4년 동안 하면서 정말 비굴할 정도로 집주인들이 임차인분들의 비위를 맞췄는데 그게 이제 올해부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제목도 시장이 반복된다지만 상황도 반복돼. 그리고 포지션도 반복돼요 지금. 그렇죠. 네. 이게 항상 누구나 갑이 없거든요. 이게 이제 매도자 우위 시장, 매수자 우위 시장 이 얘기도 하지만 임대인이 어떨 때는 정말 갑이 될 때가 있고 임차인도 어떨 때 사실은 상생하는 관계기는 한데 이런 분위기였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이 오면서요. 중요한 거는 또 뭐냐면요. 임차인분들이 이제는 집을 좀 사볼까 하는데 집을 살 만한 이제 여력이 안 되고 전세를 살 만한 여력도 안 되고 지금 다 이제 월세로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아파트가 지금 월세밖에 없어요. 전세가 거의 빵이에요. 월세만 한두 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월세도 예전에는 1억에 요율로 따지면 이제 은행금리 4.5% 뭐 이렇게 4% 정도 따져요. 그럼 1억에 이제 40 이것도 이제 40 이렇게 부르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50까지도 부르세요. 월세를. 이게 딱 픽스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 물건이 없고 이러면 이제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반전이 왔는데 이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자본으로 최대한 월세를 내느니 그걸로 대출 이자를 해서 내 집으로 그냥 먹고 자고 했는데 1년에 물가 상승만큼 5천이든 1억이든 이것만 올라주더라도 나중에 내가 이번에는 동작권역에서 집을 샀지만 나중에는 내가 방배동에 와서 집을 살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 인플레 했지 방어 정도만 해도 감사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조차도 지금 여유치 않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요. 작년부터 이재명 대통령 원래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고요. 11월부터 해갖고 사람들이 그때 원래 11월 전부터 시장은 막 돌았었어요. 딱 탄핵 들어가고 나서부터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진짜 올스톱한 거예요. 시장이. 상가까지도 그때는 입질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상가 건물도. 올스톱하고 나서 그게 한 5달을 갔어요. 그리고 이게 국힘이 될까 민주가 될까 안 되겠어. 국힘은 이제 가망이 없어. 민주가 될 거야. 그러면 그 민주당 집권이면 이퀄 집값 상승인데 그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확신이 없으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딱 취임하고부터 그때서부터가 이제 정말 엄청나게 시장이 많이 돌았었거든요. 일찍 움직이신 분들은 그때 집을 내 집 마련을 장만들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벌써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는 걸 알고 첫 번째로 나온 627 대책이 그것도 이제 가계대출이잖아요. 대출 규제잖아요. 네. 수요 억제책이었잖아요. 살만한 사람들은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수요 억제 들어가면은 그 다음부터 더 못 사겠다. 그래서 금액이 간당간당한 15억까지도 지금 이제 막 노도강부터 해갖고 지금 금강호까지 다 몰려나가서 사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 집 마련에 대한 분들이 또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은 어차피 나 지금 대출 이만큼 안 나와서 내가 들어가고 싶은 아파트 못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미래의 아파트가 될 집이라도 나는 장만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파트에서 월세를 살고 전세를 살지언정 10년 뒤에는 내가 들어갈 만한 아파트에 무언가 물건을 하나 해놓지 않으면 불안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내가 이거를 내 돈 모아갖고 집을 사는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나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집권하자마자부터요. 한강벨트 주변에 모아타운, 신통 이런 지역들의 빌라가요. 정말 몸값이 엄청나게 팔려나갔어요. 네. 그 빌라들만 거의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능가할 정도로 많았었거든요. 빨리 움직이신 분들은
지금 동에서 갖고 있으면 사야지. 구청에 들어간다 그럼 비싸지겠네. 그럼 지금 사야지. 벌써 이제 그것들을 다 알고 움직이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아파트 못 사면 아파트가 될 물건 빌라라도 지금은 무조건 사야 된다. 지금은 네. 이제 이 기조예요. 이 내용과 이제 연결을 한번 해보면 아까 말씀하신 강남에 계신 분들이 뭐 파실 분들은 또 다 파셨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다주택자 분들이 집을 파시고 그 현금을 주식을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주식이나 통장에 넣으신 게 아니고 자제분들 있잖아요. 대부분 자제분들이 지금 이렇게 민주복이나 뭐 신통이나 모아타운이나 이런 개발 호재가 있는 곳들 있죠. 이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나누신 거예요. 맞아요. 내가 집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내 자식들한테 자식이 만약에 3명이다. 그럼 하나씩 구역별로 포트폴리오를 재편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10년 전에 재건축 재개발을 해보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자산가 분들은 차라리 내가 이거 세금을 내느니 뭐 증여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파신 분들은 정말로 많이 서울에 지금 도시정비 하는 곳들 이런 사업장들로 다 갈아타셨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조가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사실상 지금 기사 보시면 방화유타운 여기가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거의 6천만 원대 분양이 했거든요. 그리고 노량진은 8천만 원대 분양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는 분상제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가 좀 높았던 거고 강남은 분상제 때문에 오히려 노량진보다 더 싼 게 반포 OTL 같은 경우 여기는 20억 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첨만 되면 20억이 남을 정도로 분상제 때문에 낮은 분양가로 분양이 됐잖아요. 이렇게 20억을 벌 수 있지만 25억 대출, 25억 이상한 대출 2억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출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가점이 높아도 지금 청약시장에 언감생심이에요. 사실상 진입이 안 돼요. 이분들이 보통 15억, 16억 할 때 진입하셨어야 되는데 그때 기회를 놓치고 지금 25억 이상 하는 이런 분양가를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대출도 안 되고 그동안 집 안 사시고 나 청약할 거야 라고 기다리셨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기 기다리셨는데 이미 그 감나무는 다 죽은 감나무였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분양시장도 갈 수가 없고 내가 아파트를 사자니 아파트를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서울 시내의 민주복이나 신통이나 모아타운 이런 사업장들로 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하고 계신데 어떤 분들은 똑같이 또 말씀하실 거예요. 10년 전하고 똑같이 이거 신통 돼요? 모아타운 돼요? 됩니다. 왜냐면 서울시 정책을 또 잘 보셔야 되는데 서울시가 정부의 공급 부족을 또 인식을 하면서 저축 노후 주거지가 민간 도심복합 개발을 할 경우에 용적률을 기존 120%에서 140%로 인상을 해줬어요. 이런 기사를 한번 잘 보시면 일반인 분들은 이런 것들 잘 관심이 없으시면 모르시는데 서울시도 어찌됐든 공급은 빼긴 빼야 돼요. 그런데 서울시 내에 땅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용적률 인센티브밖에 없거든요. 인센티브 올려주고 늘어난 인센티브의 50%를 공공으로 분양을 한다. 이런 기조기 때문에 서울시가 무조건 규제만 하는 게 아니고 공급 대책은 무조건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정권 교체가 또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 정책을 항상 잘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가 그 속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송파나 이런 지역들에 소액투자로 들어가시는 그런 지역들이 아직은 진행을 안 하고 있지만 진행을 할 만한 요건들을 다 갖춘 곳들을 저희가 미리 선점할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열심히 했죠. 달리고 네.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진도가 나간 곳들은 한 투자 금액이 한 3, 4억 이상 진도가 아직 나가지 않은 곳들은 1억 미만도 있고 1억에서 2억 5천, 3억 이렇게 2부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장에도 내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품목을 찾아서 저희 제갈량 TV와 함께 관심을 가지시면 앞으로 10년을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금세 또 시간이 그렇게 네, 벌써? 지금 우리가 이제 짱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울시하고 이제 국토부하고 이제 정부하고 공급이 부족하다는 건 다 알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는데 힘을 쓰는 건 맞아요. 그래서 가끔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면서 모아나 신통이나 한 거잖아요. 특히 이제 모아는 얼마 안 됐어요. 오세훈 시장이 21년도에 왔기 때문에 보통은 재건축으로나 재개발할 때 입주까지가 10년을 잡잖아요. 근데 21년도에 왔기 때문에 5년밖에 안 됐는데 모아타운 하면은 이제 금방 오세훈이 시장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이 이제 시장이 될 확률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많이 라고 물어보세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다른 정부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다른 시장이 됐다고 해가지고 있던 정책을 없애는 건 아니에요. 없애는 건 아닌데 어떤 상황은 생기냐면 이름만 바꿔. 똑같은 건데 이름만 바꿔. 보금자리였다가 행복주택이었다가 이렇게 바꾸는 것이지 다른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세훈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 촉진지구 했을 때 박원순 시장이 들어왔을 때 또 이분은 이제 좀 굉장히 서민스러우시니까 도시 재생 사업을 하는데 지금도 이제 저희가 이제 현장에 직접 가서 이제 방송을 하니까 아는데 노량진 같은 데도
골목이 되게 좁아요. 좁은데 거기다가 뭘 열심히 막 깔아놨어. 그리고 막 벽화를 그려놨잖아요. 그걸 지금 부시는 거야. 그게 다 100억씩들이. 아유. 그러면서 네. 뭐라고 했냐면 네. 강남 쪽은 괜찮은데 강북 쪽은 야 너네 이거 나중에 재건축 되면 추가 분담금 낼 돈 없지? 그러니까 얼른 해제해. 하고 꼬드긴 거야. 꼬셔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야 너 이거 없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걸 없애려면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된 거니까 주민들이 이 정비구역을 해제해 주세요 라고 동의를 해야 돼.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야 이거 없애. 이거 공산주의예요. 그렇게는 못해. 근데 지금은 다 알았어요. 주민들도 아 내가 들어가는 거 말고 추가 분담금을 못 내면 전세를 놓으면 되겠네? 아니면 팔면 되겠네? 이걸 아는 거야. 내가 팔아서 10억을 벌 수 있는 거를 굳이 안 해가지고 다시 3억으로 내려갔어요. 이제 안 팔려. 왜? 이제는 막 업자들이 막 달라들어서 거기다 집을 냅다 지어가지고 역세권이니까 노후도가 다 깨졌어요. 그래서 안 돼. 근데 다행히 다시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면서 이제 공급이 부족하니까 없잖아요. 왜냐면 30년 된 것들은 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묶어서 이제 없어. 그걸로도 모자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제 30년 안 되고 20년만 되면 재건축이든 재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해준 게 그게 모아타운이에요. 거기다가 또 민간 도심 복합 개발을 네. 요번에 또 시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작년에 이제 개정을 했다가 네, 올 네. 1월에 이제 시행령 발표됐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 쫙 보면 저런 거 다 20년이 넘었어요. 네, 그래서 되는 거야. 여기도 모아타운 되는 거야. 처음에는 안 해요. 여기 다가구들이 안 하다가 여기는 99세대인데 얘가 17억 할 때는 안 해. 왜냐면 본인 다가구 건물이 25억, 30억 하니까. 근데 얘가 이제 25억이 됐어요. 그러면 얘 두 개를 받으면 내게 더 비싸네?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타운을 하자라고 10명밖에 안 들어가는 미장원에서 사업 설명회를 했는데 3주 만에 60%를 거둔 거예요. 네. 금액이 올라가면 하는 거야. 네. 근데 우리가 강남의 일원동이나 역삼동이나 이런 데는 왜 안 하느냐? 반포동 같은 데는 다가구들이 웬만하면 100억이야. 그런데 우리가 한강변 빼고는 6, 70억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데는 우리가 안 봐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어떤 걸 보냐면 대로변을 껴야 돼. 왜냐하면 1000세대가 넘으면 최소한 일방이 15m가 되든지 양방이 20m가 돼야 되는 거예요. 20m가 되려면 이런 데 지금 8m밖에 안 되잖아요. 네. 안 돼. 그러니까 큰 도로를 껴야 돼. 근데 큰 도로가 빌딩들이 번듯하게 있으면 100억 이상 하면 안 해요. 아파트가 한 70억 하면 하지. 두 개 주면 되니까. 근데 한 3, 40억 한다. 그래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노도 맞고 이런 데를 가는 거야. 싸고. 이런 데를 다 중점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고른 거예요. 맞습니다. 2015년, 16년도처럼 5천만 원, 1억, 뭐 1억대 초반, 1억 정말 많이 들어오신 분들 1억대 중반으로 서초동도 그렇고 서초동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재건축 지역은 없지만 방배동도 그렇고 이렇게 입성을 하셨었는데 그때랑 시장도 똑같지만요. 이제 우리 제갈량님 말씀하셨다시피 미용실에서 모여서 모아탄 뭐를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제 60%가 뿅 들어왔는데 얘가 20몇 억이 가니까 쟤도 했다 이 얘기가 중간에 해석 한번 해드려야 돼요. 네. 이 얘가가 이 건물 아파트예요. 99세대. 얘가 17억이었을 때는 저 다가구가 25억, 30억 더 비싸잖아요. 아파트 하나가 필요 없거든요. 근데 얘가 99세대가 20억을 찍으니 저 다가구가 두 개를 받잖아요. 30이 25만 받더라도 자산이 60억으로 뛰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방배동이든 서초동이든 역삼동이든 이런 지역들이요. 모아타운이든 신통은 거의 없어요. 가로정비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삼전동도 그렇고 민주복이나 모아타운 이렇게 한다 그럴 때 주민들의 동의율이 빨리빨리 들어오는 이유는요. 주변의 아파트들이 최소 35억이에요. 35억, 40억, 48억을 찍다 보니까 내가 빌라를 갖고 있어도 내가 분담금 10억만 내면 나중에 35억짜리 아파트가 되는 것이고 다가구를 갖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1+1만 받아도 모아타운 또 최대 3개까지 줘요. 3개 받으면 100억이에요. 오히려 내가 종부세 때문에 됐어 그만해 한 개만 줘 이럴 정도거든요. 그렇게 이제 내 자산의 수익이 확 불어나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로 이게 동의율이 좋아지는 거지 사실 그게 막 그렇게 붐이 일어날 만한 거는 자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서울시내 전 지역이 다 모아니 신통이니 민주복이니 하지만 수익성이 제일 좋은 데는 어디다? 한강벨트 마포나 이 지역하고 강남권밖에 수익성이 안 따라와요.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그 손익분기점의 수익선이거든요. 기준점이에요. 그 동네의 아파트가 40억을 찍었느냐 30억을 찍었느냐 아니면은 15억을 찍었느냐 15억 찍는데 내가 가서 빌라 3억 주고 투자해갖고 10억 내놓으면 남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뻘짓한 거예요. 그런데 네. 가시면 안 되고 정말 아파트 가격이 30억 이상 정도는 찍어줘야 네. 송파를 그래서 저희가 이 눈여겨보고 애청자님들한테 해드리는 이유가요. 주변의 아파트가 상단에 리엘 같은 거 48억 찍었잖아요. 그 주변으로가 지금 다 30억대거든요. 근데 지금 바로 밑에 있는 석촌호수 밑에 쪽으로요. 삼전동도 그렇고 석촌동도 그렇고 송파동도 그렇고요. 이미 삼전동 민주복으로 신탁사하고 MOU 맺었어요. 그리고 석촌동도 그렇거든요. 민주복으로.
쪽으로. 얘네들이 이제 계속 이제 조용한 동네로 계속 이게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초반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방배동 가만히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갑자기 막 그냥 10년 동안 누워있다가 갑자기 막 추진한 게요. 진도를 쫙 빼고 나가니까 이게 이제 분양 신청하네 뭐 시공사 선정한대 이러니까 옆에서 분위기 좀 타잖아요. 옆에서 어떤 구역이 어떻게 분위기를 타고 진도를 빼느냐가 그 주변 지역한테도 선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송파동도 그렇고 석촌동도 그렇고 저희가 눈여겨보는 게 이미 송파는 잠실동은 난리는 났어요. 밑에 조용한 저층 단지들 있잖아요. 이 지역들이 지금이 이제 얘네들이 그냥 용솟을 준비를 하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네. 바로 10년 전에 방배동 모습하고 똑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재건축한다, 재개발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언제 하냐 좀 묻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경험이 있잖아요. 방배 13, 14구역도 언제 하냐고 물어보셨지만 언젠간 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언제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프랑카드 하나 붙으면 그게 1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강남권은 2, 3억씩 뛰어요. 프리미엄이 만약에 조합설립 인가 나고 나서 한 2, 3억 뛰고 사업시행 인가 나고 나서 2, 3억 뛰고 이렇게 2, 3억씩 오르다 보니까 20억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복이든 저희가 모아타운이든 강남권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단계를 물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어차피 지금부터 10년 걸리는데 10년 동안 내 20억 못 모으잖아요. 어차피 못 모으니까 그냥 그 소액은 내가 정말 그 돈 가지고 뭐 아무리 뭐 주식을 하고 채권을 하고 뭘 하셔도 20억을 못 모으기 때문에 넣어놓으시고 딱 기다리면은 강남권의 특징은 또 어떤 인센티브가 있냐면 중간에 팔고 나올 수 있다. 언제든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 끝까지 안 가도 된다. 내가 중간에 팔고 나오고 싶으면 5억이든 10억이든 받고 나오시면 되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삼전동에 방송을 하러 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삼전동 하단이 매매가가 3억대 4억대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지금 8억이 됐어요. 왜냐면 MOU를 맺었다. 프랑카드 하나 붙는 순간 그냥 빡 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8억대 빌라 같은 경우는 5억을 투자해야 돼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 5억이면은 좀 더 상급지로 용산이나 아니면 방배로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금액이 들어가는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송파 같은 경우는 보통 지금 시세가 1억 5천에서 2억 정도 갭 투자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사회 초년생이나 자녀분들 이렇게 투자해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소액 투자를 원하시거든요. 1억이나 1억 미만. 그래서 그 1억 미만을 위해서 저희가 매물을 거의 뭐 불철주야 잠도 안 자고 열심히 방송하면서 그 매물들을 막 준비를 했는데 이런 분들한테 기회를 너무 많이 드리고 싶은데 다세대가 통매매 나와도 보통 10세대, 뭐 15세대 이러는데 거의 다 집주인들이 매물 내놨다가 10억씩 올려서 다시 내놓으시거든요. 그래서 안 파셔요. 지금 그런 매물도 굉장히 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소액으로 투자해 놓으시고 앞으로 진행 상황 한번 보시면 정말로 10년 전처럼 똑같이 그렇게 큰 수익을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시는 거라고 저희가 감히 확신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짱구님이 말씀하신 아까 그 삼전동 있잖아요. 네. MOU 매준. 이게 이제 갭이 3억 이상 이게 가는데 4억이에요. 그게 오늘 이제 2부에서 말씀해드릴 1억대에 살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갔는데. 어디다가 이제 또 안 파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또안 이거는 파시는 이게 거 그 아니에요? 우리가 실컷 맞춰놓으면 안 파는 게 지금 세 번, 추세예요, 추세. 네 번째. 세 무조건 번을 안 사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좀 그렇긴 한데 이 물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다 띄워놓을 수 없어. 너무 싸기 때문에 2부에서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네. 지금 지금 이제 화장실 좀 가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이게 교재가 저희가 이게 굉장히 좀 그 심혈을 기울여서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부가 이제 앞에 페이지로 보시면 뒤쪽에 물건별 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2부의 물건별인데요. 27페이지까지가 지금의 시장 상황하고 너무 똑같은 데자뷰의 2015년, 네. 2020년 요거를 똑같이 시장이 반복되는 내용을 이 기사 내용의 날짜만 가리면 지금의 기사 타이틀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한번 후루룩 훑어드릴까요? 아니면 아유 다 그냥 나는 좀 물건이 중요해. 빨리 화장실 가서 시작해. 이렇게 가실까요? 아니 왜냐면 물건이 중요하죠. 그렇지 중요하죠. 그렇지 왜냐면 지금 공급이 없는 건 다 인식을 아셔요. 해요. 맞아요. 그럼 공급은 없는데 그럼 앞으로 5월 9일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거의 다 유튜버들이 거의 다 5월 9일 이후에도 상승할 거로 보고 아예 이제 없는 상승을 떠나서 막 폭등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그 하락론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디로 사라졌단 말이에요. 5월 9일 이후에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거냐 또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문적으로 다른 전문가들도 예측을 하기로 이미 다 팔 사람은 다 팔았거든요. 그래서 던질 곳만 만약에 내가 우량 지역에 아파트를 갖고 있고 비우량 지역에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다주택자들은 어차피 못 팔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1가구 1주택이나 2주택을 갖고 있는데 1주택을 갖고 있는데 던질 곳만 던진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우량 지역 물건은 절대 안 던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핵심지는 대부분 관망할 것이다. 그러면 관망을 하면 물건이 줄 거 아니에요. 매물이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집값 상승은 더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강남 지역은 이미 다 올랐는데 뭘 또 더 오르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중간쯤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수도권 외곽이나 서울 외곽이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강남이 더 싸다. 우량 지역이 더 싼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또 집값이 치고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량 지역들은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면서 더 상승 기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변 지역도 같이 키 맞추기를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지금 우리는 준비 단계인데 이 시장의 준비를 잘 못하신 분들은 앞으로 10년 후에 또 이제 그때 했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를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회를 없애드리려고 2부에서 저희가 또 한번 네네. 도파민을 팍팍 생성해 드리는 거예요. 화장실 다녀오시고 잠시 후에 저희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네. 2부 하이라이트. 그렇죠. 정말 도파민이 팍팍 나오는 오늘 밤 잠을 못 자실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근데 맞아요. 사실 지금 이제 많진 않은데 이 5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저희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딱 10년 전에 그때 이제 얘기해봤던 그런 단위거든요, 사실은. 근데 10년 전에도 5천만 원으로 강남이 입성은 정말 아무도 상상을 못 하셨었는데 정말 그때 빨리 팟캐스트 듣고 움직이신 우리 애청자님들이 방배 13구역, 14구역 여기에 5천만 원, 8천만 원 1억 2천, 뭐 1억 3천, 1억 6천, 1억 8천 이렇게 이제 입성을 하셨었어요. 여기 이현별 님도 그 당시에 이제 13구요 들어오셨는데 좀 전에 우리 일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언제인지는 묻지 마. 이제 이 얘기 저희가 많이 하잖아요. 진도가 그 당시에 제가 10년 전에 애청자님들 상담 오시면 제일 많이 그렸던 게 사다리예요. 왜냐면 단계가 어떻게 나가는지에 따라서 추진이 설립했어요. 조합 설립 인가했어요. 사업식 인가했어요. 시공사 선정했어요. 분양 신청, 관리 처분, 이주, 입주까지 맨날 그린 게 이 사다리였거든요. 그거를 많이 그려드려도 잘 모르셔요. 왜냐면 이게 어려운 사업이에요.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그 말이 그 말 같고 너무 어려운 사업인데 지금은 그거 다 생각하시지 말고 이미 주변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모아타운이든 아마 한 집 걸로 한 집 친구 중에 한 분은 꼭 갖고 계실 거예요. 그거 다 잊어버리시고 자 5천만 원 1억에서 3억 3억에서 5억 5억에서 10억 어느 동네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셔요. 검증은 저희가 다 끝냈습니다. 네. 그러면 28페이지를 대망의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에서 송파동이에요, 1억 송파동. 미만인데 자 저희가 자 보면은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걸까요? 미래를 그냥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내가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예측할 필요가 없이 내가 만들면 돼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상도 15구역이 그런 거였거든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통 같은 경우는 노후도가 철근 콘크리트 이런 노후도들이 30년이 돼야 돼요. 벽돌은 20년만 되면 되는데 다세대들은 다 철근 콘크리트란 말이에요. 그게 30년이 돼야 돼. 그러니까 상도 15구역 같은 경우는 엄청 낡았어요. 그래서 낡아 있는 게 많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거기 그림을 그려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엄청 많이 사드렸어. 그때는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사준 거예요. 그때 방송을 일부러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말을 해드려야 되잖아. 다른 애청자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는데 알려드리는 순간 금액이 1,000만 원짜리는 절대 못 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방송에 얘기하면 바로 나가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저희가 이제 세미나 하면서 얘기했으니까 사실 5천만 원은 여기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찜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네. 제갈량님 우리가 금방 상도동 말씀하셨잖아요. 네. 상도동의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면 상도동 1,000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갖고 들어가셨는데 지금 피가 얼마 붙었냐면 5억이 붙었어요. 그게 불과 한 3년 전이거든요. 네. 이렇게 처음에 1,000만 원, 5천만 원 이런 투자를 해서 내가 5억 벌 거라고 상상도 못 하셨을 텐데 실제로 이게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이렇게 단계별로 오르기 때문에 상도동도 지금 우량 지역으로 등극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왜냐면 네. 7호선 라인이라서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상도동 같은 경우 이미 신탁사 지정된 곳들이 피가 5억이 붙었고 그 바로 옆에 이제 시작하는 곳들도 시작을 하고 연번동에서 걷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 1억 정도는 피가 바로 붙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방배동을 세미나를 하면서 초창기에 불과 한
5, 6개월 전에 방배동도 거의 뭐 한 2억대로 진입을 하셨는데 그 빌라들이 지금 프리미엄이 2억이 붙었습니다. 많게는 뭐 3억도 붙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실거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민주복이든 송파든 어디든 만약에 진입을 하시면 단계가 나가는 대로 프리미엄이 붙는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송파를 네. 딱 본 이유는 뭐냐면 상도 10억을 해드릴 때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15억이었어요. 15억. 그 15억짜리가 지금은 22억을 실거래를 찍었거든요. 15억일 때 5천만 원, 1천만 원, 2천만 원 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그래도 나중에 추가 분담금 내고 10억은 남겠네? 라고 해서 해드리가 왜냐면 그때 당시도 억석동이 30억 이렇게 할 때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30억이 넘어갔고 노량진은 뭐 40억을 하니 많이 하니까 당연히 10억 이상은 수익을 남아요. 그러니까 5억이 넘더라도 사람들이 지금도 사는 거야. 상도 15고요. 근데 이 송파는 이미 그 옆에 있는 잠실이 48억을 찍었잖아요. 잠실은 이제 잠실 레일에는 한강변이야. 얘는 거기서도 이제 삼전동을 지나서 석촌동을 지나서 송파동이에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석촌역 있잖아요. 9호선, 8호선. 바로 그 오른쪽이 송파동이고 왼쪽이 석촌동인데 이 석촌동은 그 사이에 지금 안 나온 왼쪽에 보면 석촌 고분이 있어요. 문화재거든요. 문화유적지는 반경 100m까지는 고도 제한이 있어. 고도 제한이 있으니까 사업성이 좀 없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있는 범위가 좀 좁아. 좁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싸기만 하면 사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싼 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안 판다고 해서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이 송파동은 석촌동에 비해서 상권이 많이 살아있질 않아요. 제가 아까도 상권을 보는 이유가 큰 길을 진입도로로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당 15구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신통을 했지만 조건부 승인을 많이 해요. 조건부 승인이 뭐냐면 진입도로 확보야. 왜냐면 사당 15구역 같은 경우도 3,000세대가 넘어요. 3,000세대가 넘으면 일단 진입도를 25m로 확보를 해야 돼. 그러니까 큰 길을 끼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부가 그 진입도를 확보하는 조건이에요. 그렇듯이 저희가 처음부터 아예 진입도를 하고 하려면은 주변에 있는 큰 빌딩들, 큰 대로변에 있는 얘를 포함을 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하는 거예요. 네, 근데 맞아요. 이 상권이 별로 안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는 해도 되겠다. 그리고 보통 이면도로 이렇게 이면도로에 보면 먹자라인이 쫙 형성돼 있어. 석촌동 같은 경우는 한 블럭 뒤 거기가 다 먹자라인이 형성돼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 송파동은 그 한 블럭 뒤에도 그렇게까지 상권이 형성이 안 돼 있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한 거예요. 노후도 검색을 저희가 또 해봤거든요. 그랬을 때 64% 정도 나와요. 그래서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을 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서 저희가 이쪽을 좀 눈여겨보고 있어요. 네. 네. 지금 이제 바로 옆에 블럭을 지금 보시는 지도에서 오른쪽이죠. 서측으로 보면은 그 서측으로가 이제 삼전동이에요. 석촌역 옆에 서촌초등학교 석촌동이고 거기에서 또 서측으로가 삼전동이고 그 바로 이제 상단 쪽이 잠실동이거든요. 그럼 바로 거기 탄천 넘어가면 종합운동장 나오고 이제 삼성동이 나오는데요. 탄천 건너면서 잠실동 바로 옆에 이제 삼전동부터 해갖고 동쪽으로 부채꼴 마냥 쫙 펼쳐지는 데가 바로 송파예요. 그러니까 송파가 지형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요. 이미 송파는 한강 유역부터 이제 저희가 방송에도 한번 나갔지만 100만 평부터 해갖고 한 438만 평을 그냥 도시 계획을 엄청나게 처음부터 칼질을 잘 해놓은 동네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는 건축물만 노후해있지 기반 시설이 너무 양호하고 좋아요. 그리고 송파가 삼전이든 석촌이든 송파동이든 바로 그냥 집 옥상에서 보면은 롯데타워가 불꽃 맛집이에요. 다 엄청나게 그 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역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 저층, 100% 저층에다가 빌딩들은 어디까지나 이제 다들 도로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로가 빌딩 안쪽은 다들 주거단지인데 다 그만한 빌라들이 연차들이 다 20년이 다 넘었어요. 그래서 이런 데들은 누가 들어가서 진짜 이게 전단지만 쫙 뿌리잖아요. 우리 뭐 합시다. 여기 미용실에서 뭐 했는데 이제 2억 오르듯이 전단지만 한번 쫙 뿌리면요, 이런 데가 뭐 그냥 금방 그 자리에서 1, 2억씩 올라가는 자리들이 이런 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5천만 원, 6천만 원 여기 선점해갖고 들어가는 이유가 금액대도 지금 서울 시내에서 5천만 원 들어갈 때는 강북도 없어요. 은평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강남 3구에 내가 내 집 마련 5천만 원으로 내 집 마련 산다는 것도 쇼킹한 일인데 얘네가 이제 노후도도 맞고 뭐 기반 시설도 좋고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으니 누군가 들어가서 움직임만 있으면 그때서부터는 바로 이제 또 금액대가 프리미엄이 막 붙는다라고 네. 이제 그렇죠. 보시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 여기가 또 왜 오를 수밖에 없냐면 방금 배장님 말씀대로 굳이 재개발이든 재건축을 안 해도 5, 6천만 원에 갭으로 살 수 있다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올해 이주가 10,000가구가 넘는다 했잖아요. 네. 공급은 없는데 이주만 있어요. 근데 그 바로 옆에 보면 가락 3인 맨션이 있어요. 네. 얘가 900
236 가구가 4월 22일부터 이주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주변에 있는 송파는 다 평지잖아요. 처음부터 강남 개발 이후부터 얘네들을 아까 말한 대로 잠실지구 그 기본 계획에 의해서 다 도시계획을 세웠던 데기 때문에 얘네는 네모 반듯반듯해.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해도 다 지하철로부터 반경 500m 이내예요. 그러니까 민간 도심도 해도 되고 모아타운도 해도 돼. 근데 모아타운은 규모가 좀 더 작아요. 왜냐면 한 단지 한 구역별로 2만이 최고 높아. 그러니까 SH가 끼면 4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민간 도심은 6만까지 가기 때문에 민간 도심으로 하는 게 더 좋은 거야. 뭐든지 나누는 것보다 그냥 한 번에 하는 게 좋잖아요. 일단 이 이주가 있고 공급이 없어서 우리가 재개발이 아니더라도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거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싸요. 사실은. 그렇죠. 실거래가를 네. 보시면 주변에 여기가 지금 저희가 해드리려고 하는 게 원룸 원거실이잖아요. 그렇죠. 1.5룸인데 1.5룸 시세를 제가 쭉 한번 살펴보니까 최소한 갭 투자 금액이 거의 뭐 어쩌다 하나 8천만 원짜리도 하나 있었는데 대부분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는 처음부터 지금 5, 6천만 원 갭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나만 싸게 사면 처음부터 그게 곧 수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부담 없이 정말로 싼 금액에 진입하실 수도 있고, 더군다나 민간 도심 복합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에도 부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저희가 이 매물을 강력하게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위치가 어디냐면 네. 그 옆에 보면 한양 1차 아파트 있잖아요. 한양 1차 아파트도 지금 추진위원회 예, 2000년 네. 시공사 선정을 했어요. 수지공사까지 선정을 네. 한 거기 때문에 얘 나오면 또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 옆에 왼쪽으로 다 빌라촌을 말하는 거거든요. 송화초등학교 아래로부터 쭉. 오손, 노손, 워크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그런데, 중간으로 그런데. 네, 중간으로 저희가 라인 잡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분석한 노후도나 이런 부분들 노후도 그리고 이제 때문에, 접도율 예. 이런 것들 분석한 걸로 해서 이제 그 바운다리 안으로 그렇죠. 너무 왼쪽 밑으로는 신규 빌라들을 신나게 많이 졌어요. 그래서 노후도가 안 맞아. 그러니까 노후도를 맞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60%가 넘어야 되니까 60% 넘는 부분이 아까 오손도손, 오손도손 거기 그쪽 밑으로 해가지고 한양 아파트 그 위쪽으로 해가지고 네. 그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네. 아까 말했잖아요. 미래를 예측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미래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첫 단계가 그림부터 그리는 거예요. 주변에 교회 없어야 돼요. 절 없어야 돼요. 그렇죠.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교회에 절 들어가면 종교시설은요 협의가 안 돼요. 그래서 그렇죠. 차 띄고 포 띄고 나면은 면적이 제대로 나와야 되잖아요. 라인이. 그래야 단지가 나중에 추진하더라도 제대로 된 단지가 나오거든요. 그래. 그래서 지금은 5천만 원, 6천만 원, 뭐 7천만 원 이렇게 갭이 들어가는데 사실상 주택이 여러 개 다주택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매매가가 워낙 뭐 2억, 1억 9천 이러다 보니까요. 취득세 12% 한다 그래도 그것까지 해도 갭이 1억이 안 들어가요. 비용까지 해도. 그래서 서울 시내에 완전히 이렇게 그냥 강남 3구에 이 정도 우량한 입지에 미래 가치가 충분한 애로 금액이 소액으로 들어가는 물건은 이제 거의 없다라고 네. 보시면 그렇죠. 되고. 이거는 네. 왜 싸냐? 왜 싸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절대 개별적으로 팔면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또 통으로 가져온 거예요. 통으로 가져왔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통으로 가져오는 거는 그냥 통으로만 해야 금액이 싸요. 개별적으로는 도저히 금액이 안 싸는데 통으로 가져오는 거를 신나게 한 달 내내 해가지고 조사하고 했는데 막상 계약을 하고 계약 시간을 잡잖아요. 안 팔아. 이제 와서 양도세를 알아보신다. 안 팔아. 막 이게. 그 양도세를 알아보신다는 순간부터 조금 찝찝했어요. 그러더니 결국 안 팔아요. 아니 팔라고 내놨으면 진작에 하셔야지. 그리고 5월 9일 이전에 그 10세대 이상씩 하면은 그 세금 장난 아니잖아요. 얼른 파셔야지. 왜 안 파시는지 모르겠어. 근데 안 파셔서 그렇게 한번 3번을 우리가 이제 실패를 하다 보니까 안 되겠어. 이제는 맞출 게 아니라 일단 먼저 계약을 먼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계약을 먼저 한 거예요. 통으로 이제 계약을 했는데 이 매도인분은 너무 좋으셔. 너무 착하셔서 좀 안타깝죠, 사실은. 안타까워. 너무 싸게 파셨어요. 너무 싸게 팔아가지고 네, 우리 애청자님들은 좋은데 너무 싸게 좀 파셨어요. 미안하더라. 네. 우리가 다른 부동산이니까 그냥 모른 척에 안 됐어. 대신에 이분은 이 통으로 하나 사가지고 다른데 그 옆 동네 하나를 사시면 돼. 통을 팔으면 하나밖에 못 사. 저희가 그래서 바로 옆에 민간 도심 복합 개발하는 곳에 네. 이분을 옮겨드리려고 계획을 하나. 하고 있어요. 예, 빌라 왜냐면 하나 10개 팔아서 한 개 사는 거야. 우리 애청자님은 네. 10분을 위해서 이분이 너무 싸게 내놓으셔서 안타까워서 네. 저희가 이쪽으로 또 옮겨드려서 이분들 돈을 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일단 그런 사후 계획을- 조치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바쁘다는 그 말씀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네네. 1억에서 3억대에 또 네네. 석촌 고분역 바로 밑으로 빨간 라인 잡아놨잖아요. 여기가 지금 바로 민주복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추진이 발족을 한 지역입니다. 네. 근데 여기가- 여기도 네. 갭이 제일 작은 게 3억대였는데요. 요번에 금매 하나 나왔어요. 아 여기는 여기는 아니고 그 아, 그 뒤에. 삼전동, 삼전동. 네, 여기가 아. 여기 이제 오신 우리 석천동이요. 이현별님이 네. 아까 이현별 말한 아드님. 그 통으로 했는데 이분은 또 머리를 쓰셨어. 개별적으로 파시더라고. 왜냐면 개별적으로 팔아야 비싸니까. 비싼데 왜 주인들이 그걸 모르시나 몰라. 여기 이 송파에는 다 평지잖아요. 통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 엄청 많은데 이걸 통으로만 팔아. 개별적으로 팔면은 하는데 귀찮으신 거야. 그래서 갭투자 얼마로 진입하셨죠? 근데 여기 지금 1억 초반대로 하셨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이제 아드님한테 네. 해드린. 그래서 왜냐면은 여기가- 지금 말씀드린 네. 이 아드님 해드린 우리 이현별님이 1세대로 2015년도 16년도에 오신 13구 조합원이세요. 1세대로 내가 수익을 많이 보셨잖아요. 뻔히 아시잖아요. 네, 2세대. 그러니까 네. 2세대로 여기 또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대를 네. 이은 투자를 하고 그렇죠. 계신데요. 이런 경우는 네. 이제 아시니까 묻지도 따지지 않아요. 그냥 네. 일단 무조건 계약금 먼저 쏘시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험을 정말, 해보셨으니까. 너무 소액으로 진입을 하셔서 이미 거의 1억 이상 이제 수익을 보고 계신데 아직 계약서만 썼고 등기가 아직 안 넘어갔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지금 면적이 거의 8만 제곱인데 2,400세대에서 3,100세대예요. 이 섹터가.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진행이 잘 되면 큰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그렇게 기대를 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이미 왜냐면 이제 시작했고요. 네, 지금 제가 실거래가 한번 찾아보니까 투룸 시세가 한 4억 5천 정도 하고 3룸은 7, 8억대 정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아무것도 아직은 지정은 안 된 곳이에요. 이제 추진하고 있는 곳인데도 이렇게 금액이 이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그리고 아마 송파에서 또 제일 많이 들어보셨다고 하는 데가 아마 삼전동일 거예요. 삼전동. 그렇죠. 네, 여기 여기가 하단. 삼전동이 석촌호수 서후 바로 밑단에 있는 데가 이제 삼전 상단 하단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의 이제 근데 송파는 잠실동이니 삼전동이니 석촌동이니 송파동이니 동을 따질 필요 없이 여기는 다 잠실 생활권이에요. 네. 굉장히 쾌적해요. 그리고 네. 이제 범위가 엄청 크잖아요. 네. 왼쪽으로 조금만 가면 이제 잠실 종합운동장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위치가 탄천 엄청 건너면. 네. 좋은 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바로 탄천이잖아요. 네네. 탄천 뷰도 나오고 얘는 그래서 이미 MOU를 맺었기 때문에 가격이 처음부터 만만치 않아요. 네. 네. 지금 최고 금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투룸이 7억 1천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전세가 2억 9천 4백이 들어있어서 갭이 4억 1,600이 이게 초금매고 대부분은 지금 5억대 6억대 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MOU만 맺었는데 여기가 세대가 전체 다 합하면 한 6천 세대 규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단지 같은 경우는 향후에 금액이 계속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거의 3룸은 11억대에 나와 있습니다. 얘가 불과 1년 전만 해도 3룸 같은 경우는 6억대가 있었고요. 투룸 같은 경우는 3억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더블 정도로 뛰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또 핵심 네. 물건이 하나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정도가 아니고 빅 시크릿이에요. 사실은 네. 지금 공개하는 거고 최고 금매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금액이야. 최고 금매가 갭이 4억 1,600인데 지금 2억 미만으로 할수 있는. 통매매를 저희가 지금 통매매를 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도 또 이제 다른 부동산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 물어보는 갑자기 네. 어제 이제 우리가 세미나 해야 되니까 한 번 더 확인하는데 이거 그럼 금액이 적당한 거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우리한테 곤란하지, 물어보면 안 적당하지. 안 적당하다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애청자님들한테는 적당하고 하시는 거는 굉장히 불리한 가격인데 그러니까요. 저희는 이쪽 편이니까.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얼른 또 이제 선점을 하셔서 해야 돼. 이거는 요번이 이제 오늘이 토요일이잖아요. 네. 늦어도 이제 월요일까지는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지금 몇 세대죠? 9세대. 9세대. 네. 그래서 일단 이제 많은 분들한테 기회는 다 못 드릴 것 같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미 또 이제 네. 방송에 잠깐 얘기했더니 사전 예약 네, 하셨어요? 사전 예약하신 분이 또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삼전동 1억에서 3억대 삼전동 들어가고 옆에 석촌동 들어가는데요. 단계로 따지자면 삼전동이 좀 더 진도 뺐고요. 석촌동이 지금 따라가고 있고 송파동은 그렇게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1억에서 3억대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또 목동도 이쪽도 지금 모아타운 꾸준히 보셔야 되는데 투자 금액대가 지금 이제 1억 5천 미만 아예 없어요. 1억 5천에서 거의 이제 3억 미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간혹 하나씩 나와줘요. 간혹 하나씩 나와요. 목동에 1억 5천, 1억 8천 들어가면 정말 잘 진입하시는 건데 포기하고 있다 보면은 또 언젠가 두 달에 한 번씩 하나씩은 나와주거든요. 네. 그럴 때면 목동도 그 금액대면은 지금 들어가셔도 정말 좋은 찬스예요. 네, 목동이 사실 얘는 목동 모아타운에 선정이 되네요. 된데도 불구하고 왜 싸냐? 약간 방배동하고 비슷해요. 얘가 사실 2011년도에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말았어. 그러니까 10년이 훨씬 지나도록 지쳤어.
그래가지고 모르는 거야. 실감을 못해서 지치고 쓰러지신 분들 중에 가끔 던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많이 올라가야 되는 애예요. 사당 15구역이 이미 후보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막 엄청 많이 오르잖아요. 얘가 그래야 될 애인데 목동은 신시가지가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아파트만 막 엄청 많이 뛰니까 빌라는 또 처음이기도 해요. 네. 그렇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네. 얘가 아파트 학구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해요. 여기는 일부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위치가 굉장히 좋은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지금 목동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된 곳은 바로 맞은편이 신시가지 2단지거든요. 네. 근데 신시가지가 14개 단지 26,629가구예요. 얘네들도 지금 가장 빠른 게 6구역이거든요. 네. 6단지인데 얘를 필두로 해서 이제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건데 이렇게 되면 이 맞은편에 있는 모아타운에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하면 많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얘 자체적으로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관리계획 수립 추진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에 프리미엄이 얘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본격적으로 붙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그렇죠. 하고 있고 이 서남권에도 모아타운이 무려 3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남권에 빌라 다세대가 굉장히 많은데 신시가지 아파트뿐만 아니라 맞은편에 있는 이 빌라 단지들이 전체적으로 다 세팅이 되면 목동에 그러니까 서남부권에 지금도 이미 대장주이기는 하지만 이 빌라촌들도 대장주로 신시가지와 나란히 좀 어깨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여기 듭니다. 모아타운 바로 옆에 보면 항아리 같이 생긴 애가 있잖아요. 얘도 지금은 모아타운을 하는데 갑자기 공공주도로 하고 계시더라고. 여기도 어쨌든 노후도가 충분하거든요. 70%가 다 넘어요. 그래서 여기는 동촌동하고 가까워서 제가 1,500만 원대 사드렸어요. 아무것도 아닐 때. 여기 지금 목동 이거 231번지 끝나면 이거 해야지 라고 해서 싼 거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미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갭이 1억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싸기만 하면 나만 싸게 사면 돼요. 언제든지 나만 싸게 사면 그냥 1억 이하로 사면 1억 오르는 거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옆에 둔촌 옆에가 바로 마곡지구예요. 그래서 지금 마곡지구가 갑자기 핫해졌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괜찮아질 거기 때문에 싼 거는 괜찮아요. 추후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이제 관리계획 수립 중에 있고 그리고 구역 지정 끝나고 조합 설립 인가까지 하면은 이주를 앞으로 한 3년 정도 잡고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진도를 빨리 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억 5천에서 2억 사이에도 간혹가다 들어갈 게 있다. 물건이 있으면 여기는 무조건 들어가셔야 된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요. 네. 그 다음으로 상도동 다음 장 보시면 상도동 신통하고 모아타운 나오는데요. 제갈량님이 아까 송파동 얘기할 때 우리가 매일 이 지역을 진입로 보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학교 밑에서부터 해갖고 노후도 잡고 라인 잡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기 상도동에 지금 보이는 15구역 그림을 제갈량님이 그렸어요. 아마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이 제갈량님이 만나시는 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이실 것 같은데 이거 아무나 그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진짜 건축사 중에서 능력 있는 분들 어떻게 하면 노후도 맞춰갖고 그림 그리시는 분들 간혹 있는데요. 초창기 2021년도에 이거 그리신 분 아무도 없어요. 정말 건축사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이 분야에 날고기는 그런 분들도 그림 못 그렸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송파니 석촌이니 이거를 논하고 있는 거여서 그거 이제 다시 한번 이 굉장한 분이시라는 거 제가 설명 한번 드리는 거고요. 박수 한번 하셔야 되겠죠. 박수. 갑자기? 네, 갑자기. 갑자기가 아닌 게 실제로 정말 이 상도 15구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갭 투자 금액 1,000만 원부터 5천만 원인데 지금 5억이 붙었으니까 거의 이제 추앙을 좀 해줘야 돼요. 이제 쉽지 않은 얘기예요. 왜냐면 상도 14, 15구역이 지금 신대방 삼거리역하고 장승매기역 7호선 이렇게 라인에 접해 있는데 여기가 거의 세대수가 상도 15구역이 3,200세대예요. 그리고 상도 14구역이 1,342세대거든요. 얘가 두 개 합하면 거의 지금 4,000세대가 넘어가고 주변에 지금 242번지, 279번지 여기도 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도동 일대는 예전에는 가보시면 정말 열악하고 여기도 막 고바위에다 언덕에다가 막 다 뒤로 쓰러지고 저희가 방송 찍다가 한번 본 집은 거의 연도수가 한 50년은 되는 막 진짜 벽돌이 다 부서지는 6.25 때 기름통이 그런 집들도 있을 정도로 진짜 열악했어요. 유인 기름통이 있는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네, 여기 그러고 아니 보니까 신기하게 오늘 오신 분들은 굉장히 행운이신 거예요. 뭐 또 나왔어요. 이거는 진짜 알려드리면 안 되는 네. 그게 있어요. 여기 15구역에 중요한 거는 이제 계약을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뚜껑이라는 거 아시죠? 뚜껑이라는 거는 국유지나 시유지인데 그 위에 무허가 주택을 할 때 재개발은 토지든 건물이든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입주권이 나와요. 토지는 이제 물론 제한이 있어. 근데 건물은 제한이 없어요. 한 평을 가지고 있어도 돼. 그런데 무허가일 때인데 얘는 땅은 국유지인데 정식으로 건물을 허가를 냈어. 허가를 내서 이제 봤더니 이거를 그쪽에 있는 부동산들이
본인이 무서워서 해결을 못 하시는 거야. 몰랐어. 무허가도 아닌데 뚜껑도 아닌데 하면 되는데 무서워서 못 하고 계시는데 노드비를 봤어요. 그랬더니 집이 거의 창자가 다 튀어나왔어. 저기 내장 뼈가 나왔다 그래. 뼈대 그냥 철근. 아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들어가 살 수가 없어. 근데 여기는 신통이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든지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잖아요. 신통은 그래 허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아니면 임대 사업을 놔야 돼. 그러면 누군가 임대를 들어가고 누가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네. 오전에 할 수가 없으니까 보통 이렇게 무너지면 이제 한쪽만 이렇게 뭐 담이 무너질 것 같잖아요. 얘는 아예 안방 유보고 다 없어. 이게 없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야. 지도상으로. 건물 가격 500만 원. 저는 세금을 안 아니 개별 주택 공시 가격이 네. 500 얼마라. 아 설마 잘못 제곱미터 다인가 보다 해가지고 제곱미터 곱해봐야 1000 얼마야. 아 그랬다 했더니 다른 걸 봤더니 다른 거 옆에 있는 애는 3억이야. 네. 아 그럼 얘가 전체 금액이네. 그래도 500 얼마라 하더라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얼마예요? 금액이 2억 5천. 2억 5천. 얘는 그 옆에 있는 애는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 6천이 들어있어요. 근데 1억 9천이면 돼. 갭이 5억이 넘어갔어 이미. 5억이 넘어갔는데 1억 9천에 살 수 있는 건 미친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15구역에 설명회 다녀오신 분도 계셔요. 네, 종합원도 좀 오셨어요. 늦게 오셨어. 네, 설명회 다녀오시라. 들으시고. 오늘 설명을 한 거예요. 얘가 막 18일 만에 조합 설립인가를 낸 애란 말이에요. 15구역이. 그게 딱 한 게 있습니다. 네. 어제 나온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대출이나 이런 거 안 되고요. 네. 그냥 순수하게 네. 2억대로 들어가시는데 지금 투자 금액 갭 금액에서 50%만 들어가서 내가 이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걸로 봤을 때는 유례 없는 그런 물건이 막 어제 이제 나왔다는 거. 3억에서 5억 넘어가 볼게요. 우리 또 후암동 얘기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네. 할 얘기가 많습니다. 네. 후암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지도 보시면 동호암 1, 2, 3구역이 있는데 현재 제일 오른쪽으로요. 네, 오른쪽에 보시면 바로 옆에는 남산 1, 2, 3구역 있고 용산 4구역, 3구역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서계 청파 그리고 후암 1구역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역과 쑥대 입구역, 남영역, 원효로, 효창공원 역세권 이쪽까지 전체 다 어떻게 보면 용산은 네, 다 없어요. 개발이다. 빈 공간이 없을 이렇게 정도야. 보시면 돼요. 근데 동호암은 그동안 남산 자락에 바로 붙어 있다 보니까 고도 제한 때문에 그렇죠. 개발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 고도 제한이 좀 완화되면서 1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동호암 2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1구역과 3구역은 신통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여기는 1.5룸 같은 경우는 거의 7억대, 8억대 이렇게 매물이 나오고 있어서 갭 투자 금액이 커요. 그런데 지금 알려드릴 매물은 동호암 2구역은 여기도 신통으로 연번동에서 지금 걷고 있거든요. 동에서 한 40% 정도 걷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 가장 우리 애청자님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주택자 분들이 고민인 게 뭐예요? 취득세 중과잖아요. 그런데 얘는 신축이기 때문에 60제곱미터 이하 6억 이하 이 매물에 속하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갭 투자가 불과 작년 연말쯤에 저희가 갭 투자 금액이 한 3억 5천에서 4억이었는데 지금은 4억 이상 들어가는 그런 매물인데 그때 당시 이제 진입했을 때보다 한 매매가는 1억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6억에서 6억 3천 정도 매물이 나오고 있고 전세가 1억 5천에서 한 1억 7천 정도 들어가면 4억대 한 중반 정도면 진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동호암 1, 2, 3구역을 3개 구역 합하면 거의 여기도 한 6천 세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산자락 한남 뉴타운 다 잘 아시잖아요. 한남 뉴타운 이미 집값이 뭐 거의 7, 80억 하는 곳이기 때문에 동호암 1, 2구역이나 남산이나 서계 청파나 이런 쪽들도 기대를 많이 하시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용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만인의 연인이다 할 정도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데가 용산인데 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정말 한 바닥에 다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역 북부 역세권부터 해서 쭉 이제 일자로 내려오면서 용산 정비창까지 들어가는 거 그 대규모 개발 빼고도요. 서측으로가 공덕부터 해서 서계 청파 거기도 완전히 다 한 바닥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으로가 이제 후암부터 동호암 남산 1, 2구역 밑으로 내려오면서 한남 뉴타운까지 다 이어지거든요. 정말 촘촘하게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5억 이하로 들어가는 매물이 아예 없었어요. 저희가 연말에 딱 한 건 해드리고 그 이후로는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못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분한테 좀 물건을 저희가 좀 싸게 받아서 지금 한 두세 건 정도 할 만한 매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한 4억 중반대로 진입하실 수 있는 이제 좋은
좋은 기회여서 동의율도 작년 연말에만 해도 3억 중반대 투자해드릴 때만 해도 동의율이라고 할 게 없었어요. 이제 추진 시작한다 이거 요이 땅이었거든요. 이미 벌써 이제 동의율이 그 정도 거쳤기 때문에 1억 정도 조금 더 해서 들어가지만 40% 정도 동의율이면 굉장히 지금 선전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특별한 매물이 하나 있는데 서울역 바로 숲대입구역과 서울역 사이에 후암 1구역 있잖아요. 여기는 재건축이거든요. 지금 조합설립 인가 직전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3억에서 5억 갭은 아니지만 금매가 하나 나왔어요. 12억에 나온 단독주택 조그만 게 있는데 전세가 3억이 들어있어서 갭이 9억 정도 있으시면은 여기 특별계획구역은 지금 이 입지만 보셔도 거의 핵입지라서 여기는 조합설립 인가 전에 9억 정도 갭이 있으시면 들어가셔도 괜찮을 지역으로 보여서 이 구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제 구역 지정되고 조합 설립 인가까지 가면은 거의 이제 이런 사업지에서는 5분 능선 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더 머리를 쓰자면 원효로 일가가 있잖아요, 옆에. 그 원효로 일가에 이제 또 저희가 이제 해드린 분이 있으신데 요즘에는 1+1을 안 해주는 추세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1+1을 주게 되면 사업성이 모자라니까 줄어드니까 1+1을 안 주는 추세예요, 조합에서. 머리 아프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애청자분께 해드릴 때는 1+1이라고 하고 해드렸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금 얘는 정비구역 지정 전이에요.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야. 권리산정 기준일은 뭐냐면 지분 쪼개기를 못하게 해서 권리산정 기준일을 하는 거거든요. 단독주택을 부셔서 신축을 지어가지고 다세대로 짓는다든지 아니면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하든지 그러면 뭐냐면 자꾸 이 입주권을 늘리는 거잖아요. 사업성을 자꾸 감소시키는 이런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토지하고 건물을 분리하는 거야. 단독주택인데. 그것도 입주권 하나를 2개로 분리하는 거잖아. 이걸 못하게 하는 게 권리산정 기준일이거든요. 정비구역이 아직 지정이 안 돼서 제가 그걸 분리하는 거를 이번에 끝냈어요. 엄청 우여곡절 몇 달 걸려가지고 끝낸 거예요. 요즘 이 정부는 융통성 있는 게 없고 아주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를 딸하고 건물을 이제 엄마 명의로 하는 거야. 엄마가 상도 15구역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팔아서 이제 하면 되는데 다가구기 때문에 전세가 한 2억 정도 있어요. 근데 땅하고 이렇게 나눠서 한다고 해가지고 1억 6천이 있어. 그러면 건물을 1억 6천에 하면은 전세가 1억 6천이니까 돈이 한 푼도 없어도 되잖아요. 그걸 용납을 안 해주는 거야. 구청에서. 인정을 안 해주고는 그러면 이 1억 6천을 뭘로 갚을 거냐. 아니 아직 안 나갔잖아 전세. 내가 상도 15구역 팔아서 이거 할 거야. 아유 그거는 나중 인정이 안 일이래. 돼요. 네. 아니 전세도 나중 일인데 그래가지고 용산구청가 아무리 따져봐야 소용없어요. 취득세를 그래서 중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거 막 하다가 그러면 안 되면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 아니 무슨 놈은 30살 미만일 때만 소득 금액을 해야지 70이 넘으신 분은 그러면 그동안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거 그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일을 안 하셨어. 그러면은 남편분 거라도 가져오라는데 남편분이 또 안 계시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막 머리 쓰다가 그러면은 증여한 거 그거로 해가지고 잔금은 진작에 소유권은 진작에 넘겼어요. 취득세는 이제 잔금으로부터 60일에 내면 돼서 2달 하루 전에 냈어요. 1%로 해서 8.4% 돈도 없는데 8.4% 돈이 없어서 그래. 돈 없어갖고 입주권 2개 만드는 중인데 지금.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러는 사이에 원효로 잘 진입하셨죠. 네, 그런 입주권을 2개 만드는 게 지금 이제 키포인트거든요. 키포인트. 왜냐면 아파트 하나 받았을 때 내가 수익이 25억 생기면요. 2개면은 25억 생기잖아요. 분담금 내고도. 그렇죠. 그 위에서 유를 창출하셨다라는 지금 이제 엄청난 네. 대신 부모 자식 간의 증여로 보는 거에 대해서 그 해법을 푸느라고 시간은 걸렸는데 그 사이에 금액이 시세가 5억이 뛰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2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셨고 그거를 문제를 다 이제 풀어드렸었고요. 그러니까 그 조금 네. 빠르면 여기에 또 그럴 만한 거 있으면은 해드리면 돼. 근데 저희가 토지 같은 경우는 면적이 90제곱이 넘어야 그래야 유주택자도 입주권이 나와요. 건물 아까도 한 평이라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90이 안 돼. 근데 어떨 때는 또 나오냐? 분양 규모 최소 면적보다 얘가 권리가액이 크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연 1구역을 어떤 상가가 막 지분 쪼개를 엄청 많이 해서 170명이 돼. 한 평, 2평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면적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14제곱미터짜리를 분양에 넣은 거예요. 만들었어. 왜냐면 이 법이 분양 규모 최소 면적보다 내 권리가
애가 애기 크면 주잖아요. 그래서 14제곱미터를 만드가 일부러 분양을. 그렇게 해서 조합원하고 해야지 서로 싸우고 하면 오래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랬듯이 여기도 90제곱은 안 되지만 땅값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 30몇 제곱 있어요. 되겠다 싶어서 안심하고 그냥 거기서 멈춘 거예요. 안 그러면 7.4제곱미터를 애청자분 거 이제 해서 드리려 했더니 안 파셔. 안 파시더라고요. 팔아도 되는데. 이거를 하면은 왠지 내게 줄어들 것 같은 거야. 못 받을까봐 안 파셔서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만약에 혹시라도 두 개를 하면 그럴 만한 게 또 있어요. 근데 대신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안 돼. 근데 곧 될 거는 같아요. 네. 네. 권사님 지정에 전해해야 네, 되고. 어찌됐든 하나에서 하나가 또 두 개. 있다는 거지, 하나가. 네, 하나를 더. 하나가 네. 또 있어요. 네, 네, 10억짜리가 하나 있어요. 네. 중요한 게 저희가 원래 아이고. 맞춰놓은 5시간 세미나 끝인데 지금 3분 남았는데 물건을 이렇게 많이 어떻게 하면 좋아? 네, 진도 좀 빨리 뺄게요. 빨리 빼세요. 네. 5시 1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이 서초동 1487 건지 모아타운 이건 여기 되게 중요해요. 또 엄청 또 중요하네. 예, 엄청 네. 중요해요. 이 서초동 모아타운 보시면 1, 2, 3블록 있잖아요. 여기가 1블록 같은 경우는 동의서를 한 40% 이상 걷었는데 원룸 투룸 같은 경우 7억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전세가 한 4억 2천 이렇게 껴있는데 갭 투자가 2억 8천에서 거의 3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금매가 하나 있는 거예요. 위법 건축물이긴 하거든요. 근데 5층 중에 5층인데 원룸이면서 3억 5천에 매매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엄청 싸네. 엄청 싼 거예요. 네. 3억 5천인데 전세가 잘 받으면 2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내 갭 투자가 1억 5천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주변 시세 대비 많이 싼데 위법 건축물 하면은 많은 분들이 되게 두려워하시잖아요. 위법 건축물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데만 제한이 있고요. 그렇죠. 그 외에 입주권이나 이런 것은 제한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올해 지금 양성화가 예정이 돼 있는데 아직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양성화 할 때 건축사가 도면 그려서 구청에 접수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저희한테 또 맡기시면 다 풀세팅 해드리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 매물 같은 경우는 금매로 금액대가 한 5억대였는데 3억 5천까지 내놨기 때문에 네.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전세가 안 맞춰줘도 내가 현금 3억 5천을 다 이제 투입을 해서 우선 먼저 취득을 하고 나중에 전세를 맞춰야 된다. 재건축 네. 재개발은 네. 불법이든 반지하든 상관이 없어요. 싸기만 하면 돼요. 싸요. 그냥 내가 싸게 사서 1억대에 10억을 먹느냐 5억대에 10억을 먹느냐 이 차이잖아요. 네. 그냥 1억대에 10억 먹는 게 낫잖아요. 심지어 이 원룸이 입주 9년 차예요. 거의 새 건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리고 위법 열심히 건축- 올라가야 되네. 예, 열심히 올라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워낙 이거는 싸기 때문에 엄청 싼 거 이거는 네. 거의 반값이니까. 네. 아무것도 안 할 때 이제 아무것도 추진하지 않는데 않는 금액이죠. 가격보다 더 싸니까 네, 네. 서초동도 지금 이런 네, 금매는 그렇죠. 이제 서초동이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방배우동보다 조금 더 네. 비싼 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둔천 주공 아파트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강서구 지지난 방송에 마곡 다녀오면서 예전에 마곡 저희가 2018년도 대동여지도 할 때만 해도 마곡 갔었을 때 허허벌판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LG 사이언스 파크만 들어와 있고 그 주변으로는 대기업들이 막 이제 회사들 짓고 있고 이랬었는데 요번에 갔더니 거의 다 99.9% 완성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엠벨리가 지금 이제 뭐 19억 뭐 8천 이렇게 찍었는데 호가는 22억씩 나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강서가 좀 금액이 늦게 치고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탄력 받은 것 같고 이따가도 이제 5억에서 8억대 방화 유타운 말씀드릴 텐데 그 방화 유타운이 지금 엘라비네 같은 경우는 분양 신청 들어갔거든요. 일반 공고. 그리고 3구역, 5구역, 6구역까지 다 세팅이 되고 나면 강서 쪽도 한 25억까지 보기는 해요. 근데 여기 이제 등촌 주공 2단지 같은 경우는 기축 아파트고 지금 아직까지 호재는 없지만 금액대가 너무 착해요. 네, 너무 그러네. 착해요. 네. 빌라 가격 정도기 때문에 네. 아파트인데. 네네. 내 집 마련에 지금 이제 대출 안 되잖아요. 대출 많이 안 끼고 내가 갖고 있는 소자본으로 자녀분들 네. 내가 갖고 있는 소자본으로 내 집 마련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대출 끼고 이 금액이면은 네. 사셔도 되겠다. 네. 이제 네. 보통 한 8, 9억까지 저희 예상하고 있거든요. 주변에 시너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등촌 주공 2단지도 아파트 치고는 금액 굉장히 좋고 올라갈 여력이 있어서 여기도 한번 이제 눈여겨보실 만한 네. 그런 지역이고 지금 5월 9일 이전에는 그래도 전세 낀 게 28년 2월까지 전세 껴있는 물건들이 금매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녀분들 뭐 결혼 계획 있다든가 하면은 지금 갭으로 사놓으셨다가 그때 이제 2년 뒤에 입주하실 걸로 그렇게 세팅 맞추셔도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으로 네, 중요한 또 방배동. 네, 5억에서
9억에서 10억대 들어갈게요. 방배동이 9월 달에 저희 세미나 할 때만 해도 1억에서 3억대 있었고요. 그리고 12월 달에는 3억에서 5억 원대 있었는데 이제 5억에서 10억 원대. 최소 갭이 이제 그렇게 뛰었습니다. 네, 네. 왜냐면 단계가 나가고 동의율 자체가 높아지면서 1억, 2억씩이 그냥 초기 단계에서 뛰어버리거든요. 우리 여기 또 전별님도 1구역 입성하셨는데 네. 계약서 쓰실 때만 해도 1구역 구청 접수 안 했는데 이번에 3월 26일 날 구청 접수 들어가서 제일 지금 동의율 좋은 90%거든요. 그래서 1블록 매가 한번 보니까 네. 지금 금매가 8억 6,700에 나와 있는데 전세가 3억 1,500이거든요. 갭이 5억 5,200만 원 들어가는 게 이게 지금 최소입니다. 가장 금매예요. 네, 이게 지금 최소고 나머지는 다 7억대 들어가세요. 네. 집은 5평짜리들이 매매가 9억, 전세 2억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7억 정도. 네. 기본적으로 7억인데 이제 나와 있는 금매 하나 5억 5,200에 들어갈 수 있고요. 현재 2구역하고 5구역 여기 다 지금 동의율 50%까지 충족됐습니다. 네. 앞으로 한 60%, 10%만 더 거치면 여기도 이제 올해 중반기나 하반기쯤에는 서초구청으로 이제 주민 제한 방식으로 접수 들어갈 예정이고 이미 지난 연말부터 해서 올 초까지 입성하신 분들 더 싸게는 2억대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3억대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하시거든요. 네. 이제 그 숫자 자체가 이제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구역에 우리 금매 있지 않아요? 또? 이 구역의 금매가 이제 마음이 변심하셔갖고 들어가셔서 또 안 하시네. 최소가 지금 5억 5천으로 들어가신 게 아깝다. 네, 최소입니다.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방화 유타운.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방화 유타운도 지금 단계가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지금 3구역 같은 경우 올해 뭐 하반기 지금 2주 예정? 그렇죠. 중반기에 네. 관리 처분 예정 잡고 있고 하반기부터 아마 2주 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정 잡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금액대가 좀 착합니다. 입주를 지금 4년 정도, 5년 정도 앞두고 있는 사업장 치고는 네. 금액대가 지금 한 5억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10억 미만 정도인데 한 7, 8억 정도? 갭 투자. 그 정도. 네, 갭 투자로. 네. 네, 그 정도로 지금 들어가는 것 치고는 굉장히 이제 단계가 지금 많이 임박해 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요번 리스트에 같이 좀 넣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레미안 엘라비네가 18억 분양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엠벨리 7단지가 22억. 여기도 시너지를 같이 받고 있어요. 마곡부터 해가지고 그 바로 동측으로 해서 우리 목동 있잖아요. 목동 40억 찍으면 강서가 그냥 20억대로 있을 그런 동네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도 30억까지는 저희가 보고 있는 상황인데 25억에서 30억 정도 그 정도 예상하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우, 집값이 너무 비싸네요. 맨날 30억, 40억. 아니 이게 진짜 네, 저희가 이제 확하네요. 시세대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30억, 진짜? 40억, 50억 네. 이게 이제 숫자가 정말 좀 네. 이게 너무 이제 입에 붙은 숫자긴 한데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30억, 40억이 이미 우리의 현실인데요. 우리가 30억, 40억을 주고 지금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5억 묻어두고 3억 묻어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1억대부터 3억대, 1억 미만 이거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좀 비중을 많이 두는 게 시간은 어차피 가요. 금방 10년 가거든요. 지금 1억, 2억, 3억 묻어두시고 금방 10년 가는데 내 물건이 3, 40억을 또 노네요. 이거에 편승하시라는 이제 이게 네. 지금 저희가 항상 맞아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네. 석의 청파 나왔잖아요. 아까 앞에 동호항 네. 설명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일단 용산은 그냥 용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대명사처럼 집값에 거의 이제 교두보를 찍을 만한 지역인데 석의 청파는 현재 단점이라고 굳이 말씀을 드리면 신통 개발이잖아요. 그리고 공공 분양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일반 분양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단점이다라고 하는데 임대아파트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단점인데 용산에 이쪽은 다 거의 임대아파트가 많아요. 맞아요. 네. 워낙 이제 열악하고 그렇죠. 소형 지분을 갖고 계신 분들을 다 이제 재건축을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이렇게 임대 비중이 높아서 그래서 가격이 상당히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치고 가지는 못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갭 투자 금액이 보통 한 7억 정도 여기 진입하실 수 있거든요. 석유청파는 지역 자체를 이제 보시고 들어오시는 지역이라서 향후에 임대주택은 많지만 거의 뭐 3,000세대, 4,000세대 이렇게 대규모 아파트 개발이기 때문에 미래의 용산을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내 현금이 좀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진입하실 만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잠깐만 피디님. 간식이 왔어요. 벌써 왔네요. 간식이 저희가 그래서 석유청파는 한 7억 정도면 진입하실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도 핫한 핫하죠. 그 성수 네. 전략정비지구 바로 옆으로 이제 자양동도 이미 금액대는 많이 훌쩍 날아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수동 한바닥 하는 데 있어서 그 옆에 자양동까지도 뭐 A지구부터 4지구부터 해갖고 지금 모아타운 ABC 그 블럭까지 너무 한강변에 정말 입지가 좋은 지역이다. 그래서 옛날에 광진구가 아니다 보니까요. 이쪽도 근데 지금 들어가는 갭 금액이 최소가 7억대
세세요. 네. 좀 단계는 많이 좀 비싸죠. 단계는 좀 많이 나갔지만 최소가 7억대지만 나는 한강변에 그래도 한강변에 내 집 마련을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좀 우열을 가리실 수는 있어요. 7억대면은 용산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자양동으로 갈 거냐 요거 우열은 가리실 수 있는데 투자하시는 우리 애청자님들 입장에서는 성향에 따라 좀 가시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익률은 둘 다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빌라 말고 네, 이제 여태까지는 15억이야, 아파트. 지금까지는 우리가 소액으로 1억 미만도 있었고 1억대부터 해서 뭐 3억대, 5억대, 7억대, 8억대, 10억 미만으로 해서 추후에 새 아파트가 될 그런 입주권으로 이제 앞쪽으로 저희가 매물을 좀 만들어 드렸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금액이 좀 작게 갭으로 들어가시는 건데요. 지금 이제 주요 지역의 15억 이하 아파트는 내가 향후에 2년 안으로 아니면 거주할 계획이 있다. 그리고 자녀분들의 이제 결혼 계획이 있다. 그리고 나는 이게 도시정비 사업을 해보니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 그런 시간에 할애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아파트로 지금 접근하실 방법도 있는데 꽤 좋은 지역의 15억 이하 아파트가 5월 9일 이전이어서 좀 매물이 있습니다. 네, 그 지역들로만 저희가 좀 뽑아놨거든요. 마포구에 있는 것도 그렇고 신촌도 그렇고 용산도 그렇고 이 14억대 지금 찍고 있는 것들이 불과 1년 전, 뭐 몇 개월 전에만 해도 거의 10억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10억 부분이 좀 원이었어요. 아쉬워서 어떻게 보면 지금 진입하실 때는 15억 이하 대출은 나와서 내 돈 한 9억 갖고 진입을 하실 수 있지만 저점 대비 많이 올라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에 연끌해서 들어가시는 거는 저희가 긋고 말릴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마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용산도 그렇고 신촌 이쪽은 좀 우량 지역이기 때문에 다만 조금 더 아쉬운 거는 세대수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재건축 연한이나 이런 것들은 좀 크지 관계가 않으니까 이 없으니까 금액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네. 28억 갑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전세를 이제 하시는 것보다는 실수라고 하시면 눈여겨보실 수는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뽑아놓은 네. 매물입니다. 네, 이미 이제 갭 메우기로 네. 15억까지는 서울시 아파트들이 거의 다 채워졌기 때문에 네. 내 집이다라고 한 이제 내 집 마련의 그런 의미로 다가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또 신촌 금호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매매가가 이제 15억 이하로 네. 네, 금액대가 좋고 용산에 또 한강타운 있어요. 하단에 그 네. 그림 보시면 이 한강 조망이 됩니다. 한강타운이 여기 애청자님 네, 해드렸잖아요. 한강이 보여요. 저희 이제 애청자분 해드릴 때는 8억 벌써 대였죠, 2년 8억 됐는데 8억 6천에 네. 10층에 한강이 쫙 보이는 데 해드렸거든요. 구로에 이제 30평대를 팔아서 20평대로 들어오셨는데 여기는 다 단일평형이에요. 그죠? 근데 좀 좁다고 아이들이 34평 살다가 여기 80제곱미터니까 왜 이렇게 좁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격이 많이 다르잖아요. 구로는 그대로고 얘는 8억 6천에 사는데 지금 13억 7천이에요. 네, 호가는 15억에 키 맞췄어요. 네. 얘도. 다음 장 보시면 성동구에 신동아 있는데요. 네. 이쪽도 성수동 때문에 서울숲을 다 붙이고 있는 그런 동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신동아도 지금 현재 13억 5천에 이 정도 금액대면은 이미 뭐 서울숲 때문에 효과가 크고요. 성수 전략정비지구 들어가고 나면은 그때 또 같이 반등하는 그런 또 그 앞에 또 응봉동에 그쪽도 지금 다 재건축 네.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옆으로 금호동부터 옥수동부터 해서 나름 한강 라인입니다. 이쪽 동네도. 네, 그래서 13억 5천이면은 금액대가 물론 전 실거래가 대비해서는 금액대는 올라갔지만 네. 그렇게 크게 떨어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성수 같은 경우는 맞은편이 압구정이잖아요. 그래서 압구정에 계신 분들이 자제분들을 성수로 굉장히 많이 사주셨어요. 그래서 네. 실제 응모 현대 같은 경우는 제 친척분이 이걸 갖고 계신데 불과 4년 전만 해도 3억대도 있었어요. 3억대, 4억대, 5억대 진짜 안 올랐는데 그때 당시에 자제분들 여기 투자를 많이 해드린 곳이 바로 이 성동구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좀 인기가 있긴 하죠. 그렇죠. 네. 네. 아직은 저평가돼 있으니까. 네, 그 다음 장 보시면 또 구이동의 아파트 네. 두 단지 뽑아드렸는데 구이동은 워낙 이제 성수동부터 해갖고 자양동까지 밀려가고 그 다음에 구이동까지 모아타운이니 뭐니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구이동도 지금 방배동만큼 들어가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비슷한 금액대로 해갖고 뭐 방배동에 그 당시에 2억 7천 들어갔는데 구이동이 3억 5천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가시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물론 구이동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투자 금액들이 그래도 우리가 입지에 대한 이 등급을 조금 매기자고 한다면 구이동이 아직 아파트가 40억은 안 찍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금액 투자라고 한다면 이제 방배동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드렸는데요. 이 광진구도 입지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조합 현대 7단지나 아니면 아너스빌 이 아파트도 평지에 그리고 이제 한강 조망도 되고 그리고 교통이 또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장점이 있어서 경남 아너스 같은 경우는 25평형임에도 불구하고 또 방이 또 3개예요. 그래서 자녀분이 둘 있는 분들도 선호할 만한 그런 또 단지거든요. 네. 그래서 예, 황 금액- 회장님이 한 3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는 구이동 쪽 빌라 말씀하신 거죠? 네네. 모아타운 말 나오는 거. 네네. 말 나오는 거죠. 주어가 조금 아우, 파져.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이제 막 맛있는 냄새도 나고 지금 마음이 급하겠습니다.
네, 모아타운지 네. 빌라들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로얄 동아 아파트도 25평, 얘는 23평형인데도 방이 이제 3개 빠졌고 금액이 이제 13억대여서 네. 요것도 한번 이제 눈여겨보시라고 한번 넣어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강변이에요, 예. 네, 한강변입니다. 네, 네. 네. 네, 그리고 이게 한강변이니까 네, 한강변이어도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분리를 해야 될 게 흑석동의 한강타운이나 한강맨션 같은데 거기는 그 말씀 앞에 드려야 수변 돼. 지역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한강은 보지만 바로 앞에 올림픽도로 있고요. 뚝 떨어져요. 네. 이거는 약간의 편의성은 떨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처럼 자양동이나 성수동이나 이런 구이동은요. 앞에 수변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강남에 보면 압구정도 그렇고 반포도 그렇고 잠실까지 쭉 수변 지역이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프리미엄은 뚝 떨어지는 그런 도로에서 이 한강을 보는 곳하고는 네. 좀 차원이 다르다. 네네. 요거는 그러니까 조금 분간을 여기는 즐길 수 하셔야 있는 공원이 있다 이 네, 말씀이거든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방송을 서울 전 지역을 다 돌아다녀 봤는데 자양동이나 이쪽보다 더 좋은 한강공원을 본 적이 없어요. 네. 반포보다 훨씬 좋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향후에 지금 자양동 빌라들이 이렇게 비싼 이유가 아파트가 지어지면은 아마 이 한강변을 바라보는 더군다나 맞은편이 청담이잖아요. 청담, 삼성 이런 네.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야경은 지금 가셔도 막 아주 끝내주거든요. 근데 주택만 낡았어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미래의 가치가 다 반영이 돼서 자양동이 이렇게 비싸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맞아요. 그 다음번 5번으로 해서 동작구 쪽도 동작구는 저희가 이제 항상 누누이 예의주시하는 지역인데 소액으로 네. 들어갈 것 같으면 사실은 상도동을 제일 먼저 이제 우선적으로 찝어드리고요. 그리고 실거주인데 금액대가 이 대출 좀 끼셔야 되고 이제 15억 미만으로 접근하신다라고 하면은 노량진 그 리버타운부터 해갖고 네. 쭉 그쪽 노들섬 쪽 역까지 넘어가는 데들이 극동부터 해서 연차가 좀 찬 아파트들이 꽤 있거든요. 그게 이제 14억부터 한 16억까지 포진을 해 있는데 거기도 지금 이제 재건축 추진하는 단지들도 있고 그래요. 물론 개별적으로 자력으로 추진도 하지만 제일 큰 시너지는 바로 노량진 유타운입니다. 그렇죠. 네, 요번에 네. 일반 분양 28억까지 찍었고 여기도 40억을 보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바로 그 노량진 유타운 한바닥은 1만 세대 한바닥은 아니더라도 네. 이쪽도 도시정비되고 새집되고 하면은 네. 그래도 못해도 한 30억에서 뭐 그렇죠. 35억 바로 붙어 있으니까. 지금 여기 이제 말씀드린 극동이 바로 노들역 앞에 극동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가 13억 5천인데 전용 면적이 좋습니다. 23평이에요. 그래서 방 3개 나오고 이쪽 지역도 지금 뭐 가도 손색이 없을 만큼 네. 그런 금액대고 성원 아파트도 지금 여기는 바로 노량진 유타운의 서측이거든요. 대방동, 신대방동 이쪽까지 네. 저희가 네. 신길까지는 조금 이제 신길까지도 괜찮은데 금액대가 이미 신길은 찍어버렸고요. 그 밑에 내려오는 신길동에서 대림 맞닿은 데들 지역은 저희가 조금 이제 요번에 스킵했어요. 대방동하고 신대방 쪽까지는 그래도 지금 아파트 금액 이 금액대면은 눈여겨보실 네. 만하다라고 네. 봅니다. 대방동은 바로 맞은편이 여의도잖아요. 그래서 그 후광을 많이 볼 곳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네. 아직 15억 미만이니까 대출 이제 활용해서 실입주자는 좀 입주하실 만한 그런 곳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다음 다음. 페이지에 이제 네. 현대 아파트. 삼전동이네요. 네, 네. 삼전동에 이제 현대 아파트, 송파 현대 아파트 네. 여기 좀 넣어드렸는데 이미 뭐 워낙 상단에서 지금 금액대가 뭐 30억대 중반부터 해서 40억대까지 네네.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요. 얘는 들어갔습니다. 네. 삼전동 하단에. 네. 하단에 네. 얘가 아파트인데도 현대가. 들어갔거든요. 민간 도심 복합 개발은 아파트 공공주택도 1만 제곱미터 이하면 그 면적이 아파트도 개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네.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14억 9천이면은 이건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미 이제 빌라들이 7, 8억 정도 투자 금액 갭이 빌라가 이제 12억짜리도 있어요. 네네. 그거에 그래서 비하면 이제 이게 너무 싸요. 네, 싼 갭이, 거죠, 네. 여기. 갭이 그 정도 되다 보니까 아, 나 빌라 들어가서 내 생활의 질이 좀 떨어질 것 같아. 하지만 나 이 지역에 투자는 하고 싶어 하시면 이제 현대 아파트도 거주하시면서 네. 투자까지 보실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단지입니다. 이게 시간이 발표야. 저희가 좀 네. 예상한 시간 원래 10분에 끊으려고 네. 했는데 네. 내용 준비한 내용 또 말씀드리고 시장 상황이 워낙 이제 지금 10년 전에 그런 좋은 시장 상황이 오다 보니까 마음이 또 저희가 급해서 많은 말씀 드리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훌쩍 지났는데요. 네. 지금부터 집중하셨으니까 좀 출출하실 것 같아서 우리 간식 드시면서 같이 또 이제 궁금한 점 질문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